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준범입니다. 오늘은 그 회계실무 41회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여기 화면 위에 보시면은 우리 회계실무 워크북 추록 뭐 여덟 번째 저희가 기출을 만들 때마다 추록을 이렇게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덟 번째 추록이고 41회 2021년 4월 10일에 시행된 회계실무 2급에 관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제별로 이렇게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 41회 총평을 그냥 짧게만 드리자면은, 어, 최근 한 1년, 2년 우리가 그 유형이 있잖아요. 유형의 흐름을 봤을 때로 기준을 삼자면 조금 까다로운 회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같은 주제더라도 조금 깊이 있게 물어보거나 조금 더 생각을 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들어있어서 간혹 끼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체감되는 난도라고 하죠. 물론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건 여기서 나온 거구나. 수익 파트에서 건설형 공사 계약이 나왔구나. 오랜만에 나왔구나. 막 이제 그렇게 이제 사후로는 판단이 가능한데 풀만하지 않았나. 뭐 사후로는 그렇게 볼만한데 우리는 수험생이고 이게 무슨 이제 회계랑 세법적으로 전문 자격을 요하는 정도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기출 수준으로 공부를 하신 우리 보통 그냥 일반적인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60분 안에 큰 문제 4개, 재무에게 60분 큰 문제 4개, 원가에게도 60분에 큰 문제 4개를 풀어야 된다고 실전으로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꽤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일단 우리가 그렇게 하나 두 개 까다롭게 나오는 문제까지 완벽하게 우리가 다 대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기본적인 걸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41회 때 뭐 이 주제 나왔어. 그럼 수익 파트, 뭐 건설형 공사 계약이 나왔대. 그럼 수익 파트를 이제 전부 다 완전 우리가 완전 정복할 정도로 그 파트를 봐야 되냐? 그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물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보는 게 좋겠지만 기존의 재고자산, 유형자산, 뭐 사채, 자본, 금융자산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파트 있죠? 그 파트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숙지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유가 생긴다면 살짝 정도만 이제 그 수익에서 기본 유형 정도만 추가로 하시는 정도로 제가 제 강의 기준으로 하자면 이제 워크북 기본을 기본으로 하시고 다 하시고 워크북 플러스에 있는 주제들 뭐 현금 흐름표라던가 뭐 수익이라던가 뭐 그런 추가 주제들 있죠. 그 추가 주제들은 추가로 자기 학습량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뭐 하루 종일 저희가 전업 수험생으로서 이걸 준비하는 게 아니고 재직자분들 일하면서 준비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최근 기출 몇 회 반 최소 한 4회에서 5회분은 완벽하게 정복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단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최근 5회분 정도 약 한 2년치 정도가 되겠죠. 2년치 정도의 기출을 완벽하게 정복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간혹 나오는 구석진 주제라던가 그런 주제까지 뭐 그 파트에 관해서 완벽하게까지는 다 모르더라도 기출된 거 정도는 내가 하고 들어가겠다. 공부를 하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확률이 더 높을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이 필수 자격을 합격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할 때 기본을 잊지 마시라. 그리고 최근 기출을 잊지 마시라. 어려운 건 맞아요. 이번 41회 같은 경우는 체감 풀면서 이런 게 나왔어. 왜 이번 회차 이렇게 어렵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차피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죠? 동일한 조건이니까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조금 더 합격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설이 좀 길었고 일단 풀이를 해볼게요. 일단 한 문제씩 해서 따로 녹화 강의를 해서 녹화해서 올릴 거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너무 얼굴이 크고 하얗나요? 원래는 이때 그 제가 작년까지는 할 때 라이브로 이제 뭐 그 재직자분들이나 뭐 신규분들 이렇게 라이브로 카카오톡 이렇게 단체방 옆에 채팅방 제 위에 이렇게 띄워두고 실시간으로 질문도 받고 이렇게 했었죠. 위에서 했는데 일단 지금은 따로 그럴 시간이나 그런 건 여건이 잘 안 돼서 일단은 제가 컨텐츠 자체만 풀이에 대한 컨텐츠만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어, 전체 다를 한 번에 올려드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시간을 좀, 저도 이제 그
일과가 끝나고 따로 이제 밤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이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시간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일단 문제가 완성되는 대로 올려드릴게요. 자, 41회 시험 풀이 볼게요. 자, 1번은 재고자산이죠. 1번은 재고자산. 지금 해당되는 풀이, 지금 이 교재 있죠?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교재는, 저희 그 내부 커뮤니티, 생각날의 커뮤니티 있습니다. 생각날의 커뮤니티, 박준범과 합격하기에 가시면은 이제 요 교재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커뮤니티 찾기 힘드신 분들은, 생각날에 가셔가지고, 열린 세상, 그 밑에 오른쪽에 커뮤니티 있습니다. 열린 세상 커뮤니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가운데 마치 배경 화면처럼 가운데 있습니다. 배경 화면처럼 가운데 그 검색창이 있습니다. 칠판 모양, 칠판 모양이 그 사진 같은데 검색이 됩니다. 거기서 그 칠판 모양 그 검색창에다가 박준범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제 커뮤니티 하나 나오거든요. 그 커뮤니티 하나 가입하시면 바로 가입됩니다. 가입하기 누르면 바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가입하시고 필요한 자료, 뭐 회계실무라던가 조사요원에 관한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하셔가지고 조사요원 제가 1번 풀기 전에 잠깐만 오랜만이라서 썰을 조금만 더 풀면 그 조사요원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 업데이트를 잘 못했죠. 그래서 이제 준비할 겁니다. 일단은 회계실무 최근 업데이트 요거 41회까지 하고 42회가 치러지고 나면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 할 거고요. 조사요원도 병행할 거예요. 조사요원도 뭐 지금 놓친 업데이트가 안 된 모든 회차를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가장 최근 회차부터 해서 하나씩 하나씩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만들어서 교재도 올리고 유튜브도 이렇게 하고 강의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오랜만에 하니까 목이 마르네요.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 원래 그 작년에 할 때는 여기 삼다수 2리터짜리 삼다수 큰 거 넣고 먹었었는데 여기는 또 아무도 없으니까 좀 심심하네요. 채팅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심심한데 자 일단 풀이 해볼게요. 교재는 아까 거기서 그 경로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생각나래에 들어가셔가지고 열린 세상 거기 커뮤니티 열린 세상 커뮤니티 눌러서 들어가시면 보이는 가운데 칠판 모양 검색창에다가 박준범 제 이름 검색하시면은 커뮤니티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교재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는 재고자산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우리는 이 시험에 최적화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무슨 회계 전문가가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뭐 세법 전문가가 되려고 우리가 조사위원을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 물론 회계 전문가, 세법 전문가는 회계 실무랑 조사위원을 어느 정도 수월하게 공부하고 합격하겠죠. 하지만 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그 재직자다.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간의 제약이 있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저도 준비하고 있어요. 혹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뭐 신규 임용 후보자일 수도 있고 뭐 시간이 좀 넉넉하신 분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그건 항상 대전제로 깔고 갑니다.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는 재직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택과 집중 그리고 뭐 버린다는 표현은 그런데 모든 파트에 모두 완벽하게까지 준비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뭐 전문 자격, 뭐 회계사나 세무사 자격 공부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는 전문 회계 강의, 뭐 중급 회계 강의 이런 거 보면 요즘 많은 강의는 막 130시간, 150시간 그래요. 설명도 충분하고 그만큼 이제 그 밀도 높게 친절하면서도 밀도 높고 모든 주제를 다 하겠죠, 거기는. 물론 그 150시간, 130시간 되는 강의를 다 듣고 소화를 하면 당연히 회계실무 1급까지도 당연히 클리어가 됩니다. 합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너무 우리 그 직장인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그죠? 뭐 세법 개론도 막 뭐 상증 양도를 빼더라도 상증 양도 이런 특수 주제를 빼더라도 100시간이 넘어요. 그 세법 개론을 듣고 우리가 복습을 잘 한다면 굳이 뭐 이제 세무회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세법 개론 수준의 이제 기본 강의만 충실히 들어도 당연히 조사요원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전업 수험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출을 된 거를 전제로 해서 주요 빈출되는 주제를 먼저 정복한다라는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자, 1번 보세요. 문제 1번은 거의 늘 정해진 듯이 재고자산이 나오죠. 지금 화면에 나오시죠? 이렇게 해야 되나? 여긴가? 여기죠, 여기. 여기 이쪽 오른쪽으로 해야 나오네요. 오른쪽 이렇게 여기 나오죠. 재고자산이 나오는데 뭐 재고자산, 유형자산, 뭐 금융자산, 뭐 사채, 뭐 자본 뭐 요 정도는 뭐 카테고리가 너무 이제 광범위하긴 하지만 이 정도 카테고리는 먼저 정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빈출되는 걸 보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자, 빈출 주제부터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잔소리를 하면 너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오랜만이라서 잔소리를 좀 할게요. 잔소리를 조금 하자면 그 여러분 문제를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천천히 읽어 드릴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이거는 조사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자, 특히 재무회계나 원가회계나 여러분들 이 풀이만 만약에 보게 되면 이거 되게 쉽네? 그죠? 당연히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고차원적인 수학을 푸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저도 잘 모르지만 뭐 미분적분을 해가지고 뭐 그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무슨 삼각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수학적인 풀이 과정이 있어야만 이 풀이가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스토리를 가지고 사칙 연산으로 된다고.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이 네 가지 기호를 스토리, 우리가 갖고 있는 이야기에 어떻게 녹여내느냐. 이게 우리가 지금 이 회계실무를 정복하는 데 포인트야.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지 않고 그냥 풀이 과정만 이렇게 보고 보면 너무 쉬워 보이죠. 뭐 재고자산이 뭐 곱하기 더하기 하다 보면 답이 나오잖아. 그죠? 원가회계는 더 해요. 원가회계는 재무회계보다도 계산량이 엄청 적죠. 그죠? 계산량이 엄청 적기 때문에 풀이만 그냥 이렇게 반복한 그냥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그 정독하지 않고 그냥 풀이만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이거 너무 쉬운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 풀이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그 풀이는 우리가 문제에서부터 스토리를 뽑아내서 그 뽑아낸 스토리에다가 더하기 빼기를 넣은 거. 그게 바로 그냥 풀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스토리를 뽑아내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혹시 오래 공부했는데도 야, 회계신문 왜 이렇게 잘 안 되라고 하시는 분은 마음이 급해서 일단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뭐 이거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도 봤거든요. 너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풀이 위주로 이렇게 보다 공부를 하시고 하다 보면 적응 능력이 안 생겨요. 문제를 읽고 한 문제를 풀더라도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이 문제 우리 지금 주관식이잖아, 주관식. 긴 주관식 문제에 주어진 여러 사항들을 읽고 나서 이게 어떻게 문제의 풀이에 적용되는지 이거를 혼자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천천히 한 회차 기출을 보더라도 침이 좀 튀죠? 죄송합니다. 한 회차 기출을 보더라도 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조사요원 강의도 그렇고 회계실무 강의도 그렇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심플하면서도 뭐 명석한 풀이,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풀이 방법, 이런 걸 찾는 게 우리의 지금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를 천천히 정독하고 연습해서 이 읽은 문제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서 내가 공부했던 풀이 틀에 넣을 것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풀이를 할 때 천천히 이 문제를 읽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단서가 어떻게 이 문제의 풀이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거를 천천히 해석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한번 출발해 보시죠. 자, 그리고 가능한 한 친절하게 일단 설명을 하려고 할 거예요. 안 친절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능한 한 최대한 그래도 이제 그 지금 이 기출풀이 강의를 듣고 어느 정도 내가 기억이 날랑말랑했던 그 이론적인 그런 지식을 휘저어서 끌어내서 머릿속에 같이 한번 리뷰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재무회계 1번. 자, 1번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15분이 지났네요. 자, 처음이니까, 첫 강의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문제 1번은 여기 보세요.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이고 우리가 문제 1번의 사례 1번 같은 경우는 우리의 뭐죠? 희말 재고 금액의 결점을 지금 우리가 할 거예요. 뭐냐? 우리가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라고 부르는 우리 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IFRS 기업 그 IFRS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대재무상태표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 중소기업들
우리 그 재직자분들은 대차 대조표라는 용어도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많이 이제 보실 거니까 법인세과 이런 데서 대차 대조표라는 용어도 여전히 쓰고 있고 같은 겁니다. BS 밸런스 시트 그 재고 자산의 기말 자산이니까 이제 차변이 있겠죠. 그 자산의 기말 재고를 얼마로 적을 것이냐. 기말, 연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12월 뭐 2021년 12월 31일에 우리 회사의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을 얼마로 적을 것이냐라는 게 지금 이슈가 되는 거예요. 자, 금액을 결정하려면 우린 두 가지가 필요해. 두 가지가. 지금 여기 화면에 Q, P. 자, 제가 필기할 겁니다. 지금 이걸로 지금 우리 그 태블릿 이용해가지고 와콤 태블릿을 이용해가지고 필기도 천천히 할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잔소리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드리던 말씀 수업을 할 때 제가 이 풀이를 천천히 할 거기 때문에 문제도 읽고 천천히 이론적인 베이스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할 거기 때문에 조금 길 수 있습니다. 강의가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믿습니다. 알겠죠? 아까 말했듯이 정말 심플하게 풀이만 보고 자 여러분들 문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죠? 그냥 풀겠습니다. 이렇게 풀이 자 이렇게 하면 빠르겠죠? 라고 해서 풀이를 막 축약해서 풀고 이러면 강의 자체는 짧아질 수 있습니다. 강의 자체는 짧아질 수 있는데 항상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죠? 이거는 제 회계 뭐 실력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하나를 보더라도 긴 강의이더라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게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기냐? 막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자, 아무튼 보세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Q 곱하기 P. Q는 여러분 퀀티티, 수량의 약자입니다. 가격은 P, 뭐의 약자죠? 프라이스. 자, 수량. 우리 뭐 새우깡 박스가 5박스 있어. 그리고 그 한 박스당 가격은 1,000원이야. 그러면 우리 기말 재고 자산에 계상해야 될 기말 재고 금액은 얼마죠? 5박스 수량 곱하기 P 가격 1,000원. 5박스 곱하기 1,000원 하면 5,000원이죠. 5,000원.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결국은 우리 재무 상태표에 새우깡 5박스 뭐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원화로 표현된 금액을 적어야 되는 거야. 금액을. 알겠죠? 그 금액을 적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다? Q 곱하기 P다. 우리가 수량에다가 이렇게 퀀티티 곱하기 프라이스를 하면 나오는 뭐 금액이 있다. 이 금액이 우리 기말 재고 자산에 적혀야 되는 금액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수량부터 볼게요. 왼쪽에 이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두 개를 우리가 보면 된다라고 했죠. 자,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 1번 계속기록법, 2번 실지재고조사법. 이렇게 두 개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죄송한데 제가 이제 처음이라서 잠깐 다른 소리 드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전문 뭐 유튜버라던가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편집이 잘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중간에 제가 막 버벅거리거나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막 이런 게 그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전문 편집하는 그게 있다면 쫙쫙쫙 잘라가지고 매끄럽게 이렇게 쫙 할 수 있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 뭐 그런 기술은 없어가지고 그러면 좀 양해해 주세요. 좀 말을 버벅일 수 있고 했던 말도 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뭐다? 일단 수량에 관한 거 빨간색으로 볼게요. 자,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기본 강의할 때 항상 말씀드렸죠? 계속기록법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을 때 어떻게 넣으라고요? 뭐를 계속 기록한다고? 팔릴 때마다, 팔려서 재고가 없어질 때마다 매출 원가를 계속해서 기록하는 법.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속 기록법은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있으시라고. 매출 원가를 계속 기록하는 방법이라고요. 어떨 때마다 우리가 1년을 쭉 보낸다고 하면 회사가 새우깡을 판다고 할게요. 오랜만에 새우깡을 들고 왔죠. 이렇게 계속 팔릴 거 아니야. 1월 달에도 새우깡 뭐 5개, 2월 달에도 3개 이런 식으로 쭉 1년이 지나가면서 계속 이어서 팔려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팔릴 때마다 팔려서 재고가 없어질 때마다 제품이 없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제품이 사라지는 것과 매출 원가를 바로바로 그때그때 계속해서
기록하는 법. 이걸 알아야 돼. 그냥 방법이라고 머릿속에 외우기만 하면 안 남는다고. 오래 안 남아, 머릿속에. 그러니까 재고의 감소분, 재고가 팔려서 없어지는 거를 그때마다 매출 원가로 기록하는 방법을 계속 기록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그리고 2번, 실지 재고 조사법은 뭐예요? 자, 아까처럼 똑같이 1년 동안 장사를 해. 물건은 똑같이 그때그때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영어는 죄송합니다. 영어는 못하는데 하다 보니까 나오네요. 계속 이렇게 팔려 나간다고 해요. 자, 팔릴 때 매출 원가를 인식하지 않고 팔릴 때마다 매출 원가를 인식하지 않고 야 귀찮아 어떻게 그 팔릴 때마다 다 비용 처리 언제 하고 있냐 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기말에 가서 기말 창고를 열어. 어? 우리 회사가 1월 1일에 새우깡 100박스가 있었는데 기말에 창고를 열어봤더니 30박스밖에 없네? 아, 그럼 70개는 그럼 팔렸겠지. 이게 바로 실지 재고조사법이야. 실제로 기말에 창고 열어서 재고조사를 해서 남아있는 거는 안 팔린 거, 남아있지 않은 거는 다 팔린 거로 간주하겠다. 이게 편하잖아. 이렇게 하겠다는 방법이 뭐라고요? 실지 재고조사법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기말 재고 수량을 확정해서 나머지를 매출원가 팔리는 걸로 간주하는 방법이 실지 재고조사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가격 볼게요. 가격. 오른쪽에 가격 보이시죠? 가격. 자, 가격은 4개가 있어요, 원래. 4개가 있습니다.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가격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보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하고 뭐만 적었죠? 선입선출법하고 평균법을 이 2개만 우리는 알면 돼. 일단 왜 그러냐면 자 정리할게요. 후입선출법이라는 거는 개념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IFRS에서는 인정하지 않아.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은 단점을 좀 크게 IFRS에서는 보기 때문에 보지 않아요. 후입선출이라든가 후입청산이라든가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말하는 거 몰라도 돼요. 아무튼 후입선출법이라는 거는 IFRS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회계 기준을 대전제로 해서 지금 이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긴 해요. 호입선출법이라는 방법이 있긴 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개별법이란 건 있는데, 개별법은 말 그대로 물건 하나하나를 개별로 판단하겠다는 거야. 어떤 가정을 하지 않고, 가격 흐름의 가정인데요. 지금 여기, 원가 흐름의 가정인데, 가정 같은 게 필요 없어. 그냥 실제로 팔려나간 그 물건의 사원 원가로 매출 원가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물에서는, 실제에서는 당연히 이것도 쓰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푸는 재무회계 여기에서는 안 나와 그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매칭만 하면 끝이거든요. 만약에 1,000원에 팔렸어. 근데 그 팔린 물건의 원가를 개별적으로 추적해보니까 700원이야.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계산이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나와 아예. 자, 그러니까 지금 2개가 안 나오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호입선출법은 IFRS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 물어볼 거야. 개별법은 뭐 가장 정확한 방법이긴 한데 뭐 쉽다고 표현하기 뭐하고 아무튼 우리 시험용으로 목적 적합하진 않아요. 잘 안 나와. 그러니까 개별법은 없다고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린 이거 2개만 보고 가도 된다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처럼 이거를 정리하면 됩니다. 가격, 프라이스를 정하는 거는 원가 흐름의 가정인데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으로 나눠집니다. 자, 선입선출법은 어떤 특정 시점에 있다고 해봐. 특정 시점에 새우깡이 팔렸어요. 새우깡 뭐 제가 따로 뭐 새우깡 그런 거하고 농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새우깡을 좋아하기 때문에 새우깡을 예로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자, 특정 시점에 새우깡이 5월 달에 예를 들어서 팔렸다라고 하면 새우깡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회사가 농심이 아니라고 해봐. 마트라고 해봐. 마트라고. 새우깡을 도매상으로부터 사와서 창고에 이렇게 쌓아뒀다가 판다고 이렇게 그죠? 판다고 하면 선입선출법은 먼저 우리가 도매상으로부터 사와서 쌓아뒀던 거 그 중에서 먼저 사왔던 애를 먼저 판다 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게 실물 흐름하고도 가깝겠죠? 그죠? 우리도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뭐 전 진열 자체를 좀 오래된, 들어온 지 오래된, 그러니까 들어온 지 지금 시점으로 오래됐다는 거는 가장 최근에, 가장 먼저, 최근이 아니고 가장 먼저 들어온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걔들부터 팔리길 원하죠. 그래가지고 먼저 앞쪽에 진열하잖아. 그래서 잘 모르면 그냥 앞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집어가잖아요, 우리가. 그죠? 하지만 우리는 뒤에서부터 보통 이렇게 많이 집어가죠. 하지만 그거는 일단 우리 그 차치하고 생각하지 말고 보통 물량 흐름을 할 때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게 실물 흐름하고도 가깝겠죠. 현실하고도. 일단 그런 가정을 하는 거야. 가격을. 알겠죠? 가격에 대한 가정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단가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먼저 사왔던 그 금액 있죠? 먼저 사왔던 그 새우깡 금액을 팔렸을 때 먼저 사왔던 금액부터 적용해서 매출 원가를 잡겠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평균법. 2번. 평균법은요. 평균법은 자, 새우깡을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10번에 걸쳐 가지고 다른 가격으로 사왔다고 해봐요. 선입선출법도 지금 전제가 그거죠. 뭐 같은 가격으로 계속 사왔다면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잖아. 어떤 원가 흐름을 가정을 하든 다 같은 가격일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그게 아니고 가격이 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든 가격이 바뀌고 있다는, 매입 가격이 바뀌고 있다는 지금 전제를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입선출법도 마찬가지고 평균법은 여러 번 사왔어. 여러 번 사왔는데 그 가격이 평균 가격이 있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새우깡 10개를 500원에 사왔어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 10개를 또 1000원에 사왔어. 자, 이 상황에서 상대방한테 예를 들어서 5개를 팔았다고 해봐요. 이때 평균법을 어떻게 하겠어요? 5개는 500원, 5개는 1000원에 샀잖아. 결국 이걸 평균 내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당 750원씩 10개를 산 거하고 똑같잖아. 맞죠? 맞죠? 제가 지금 방금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라서 맞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는 거야. 한 평균 단가를 내는 거야. 우리가 한 개당 750원에 사온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죠? 평균적으로. 한 번은 500원에 5개, 한 번은 1000원에 5개 샀으니까. 이걸 다 평균 내보면 한 개를 750원에 사온 거하고 결과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평균법은 물건을 팔렸을 때 매출 원가를 한 개당 750원으로 잡겠다는 거야. 자, 이게 바로 가격. 지금 말한 이 두 개 있죠? 선입선출법, 평균법. 자, 이 두 개 말씀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일단 잠깐 지우고. 자, 여러분, 제가 여기 가운데 X라고 이렇게 적죠? X가 아니죠? 곱하기. 자, 수량을 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 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콤비네이션. 2x2. 2x2. 자, 2x2, 2 곱하기 2 맞죠? 자, 영어를 할 때면 되게 목소리가 작아지는데, 그죠? 자, 우리는 네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다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봐봐요. 우리 실제 회계실무 기출에도 다양한 경우가 다 나오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습을 할 때 이 문제 1번에 대한 유형은 되게 매번 나와. 그런데 그 안에서 소물음은 매번 조금씩 바뀐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 회차만 풀어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 1번 재고자산 비말재고 금액의 결정이죠. 근데 여기서는 뭘 물어보나? 자 보면은 이따가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과 평균법 봐요. 위에 있죠. 이 P 가격을 정하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계속기록법을 전제로 또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계속기록법을 전제로 해서 선입선출법인 경우와 그죠? 계속기록법을 쓰면서 가격은 평균법인 경우 지금 이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죠? 다른 회차에는 이럴 수 있겠죠. 실지재고조사법을 하면서 실지재고조사법을 하면서 선입선출법 실제재고조사법을 하면서 평균법인 경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경우 뭐다? 계속기록법으로 수량을 정하면서 가격은 선입선출법인 경우 1번 계속기록법을 수량을 정하면서 가격은 평균법인 경우 2번 3번 수량은 실질재고조사법을 하면서 가격은 선입선출법인 경우 마지막 4번 실제재고조사법으로 수량을 정하면서 가격은 평균법을 하는 경우 제가 지금 맞게 말했죠? 자, 말하면서도 혹시나 실수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맞게 말한 것 같아요. 자, 이 네 가지 경우를 모두 다 연습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공부를 할 때 그걸 가정을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강의하면 최장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문제를 읽지도 못했다. 그죠? 자, 배속 올려서 드리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잔소리하면 너무 급한 마음에 그 유튜브도 보니까 배속이 되더라고요. 저는 뭐 잘 몰랐는데 그 마음이 급하다고 그 배속을 너무 높여서 들으면 효과가 잘 없습니다. 저도 문제를 읽을 텐데 문제를 제가 이렇게 정독할 거잖아요. 그때 마음속으로 같이 읽어보세요. 알겠죠? 그 풀이를 할 때도 제가 이제 천천히 풀긴 하겠지만 풀이하는 걸 머릿속에 칠판 필기한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저기 왜 저렇게 뭐지? 저 사람 왜 저렇게 풀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돼. 그냥 배속 빨리 돌려놓고 그냥 이제 암기 과목 공부하듯이 우리 객관식 암기 과목 뭐 이렇게 뭐 한국사나 이런 공부하듯이 좀 빨리 그냥 양치기로 보려고 그냥 회독수 빨리 돌리면서 그 푸는 걸 쭉 보고 있으면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시험장 가면 야, 이 문제 그때 박준범이 푸는 거 봤는데 라는 생각만 나. 알겠어요? 그럴 확률이 높다고요. 이게 특히 주관식 시험 같은 경우 더 그렇습니다. 그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강의를 뭐 2배속으로 들으면 30분 안에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시간을 단축하는 게 아니야. 결과적으로 보면. 1시간을 그냥 들여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합격을 해서 다음에 더 안 듣는 게 시간을 아끼는 거죠. 그죠? 1시간짜리 강의를 30분에 2배속으로 들었어. 물론 그렇게 삭혀가면 그게 최고야. 그죠? 효율 짱. 근데 짱이라는 표현 요즘 안 쓰나? 아무튼 근데 보통 그러면 숙련되기 힘들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배속은 가능하면 높여서 듣지 마시라 라는 걸 강조합니다. 물론 한 번 하고 나서 복습용으로는 괜찮습니다. 보고 나서 이렇게 빨리 보면서 내가 맞아 내 공부했었지라고 하면서 빨리 복습용으로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빨리 확 돌리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야, 이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다. 자, 얼른 할게요.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강의를 그 몇 달 동안 유튜브를 이거를 강의를 못 찍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네요. 못 쉬겠다. 잠깐만요. 사례 1번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문제 1번. 다음에 각 독립된 사례에 답하시오. 자, 여러분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문제를 보다 보면 큰 문제 있죠? 큰 문제 4개 나오잖아. 4개. 4개 나오는데 그 안에 사례가 이렇게 안에서 작게 쪼개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제는 보통은 이렇게 나와. 독립된 사례라고 나와요. 자, 독립된 사례는 무슨 뜻이냐면 사례 1이 사례 2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례 2도 사례 1에 전혀 어떤 숫자도 가져오면 안 돼.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지금 이 말은 야, 뭐 무슨 당연한 소리 하고 있냐? 라고 하시는 분이 당연한데 그건 당연한데 간혹 가다가 문제를 풀다 보면 막 그런 유혹에 빠져. 사례 2를 푸는데 실수이기도 하고 유혹이기도 한데 사례 1에서 풀었던 뭐 기말 재고 금액이 있어. 그거를 그냥 갖다 쓰고 싶어. 실수로. 그러면 안 된다고요. 사례 2는 독립된 사례라는 거는 각 문제는 아예 전혀 서로 영향을 끼치면 안 돼. 어떤 숫자도 다른 사례에서 가져와서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그냥 표현하자면. 알겠죠? 높아심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대부분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례 2를 풀 때는 사례 1을 보지도 마. 알겠죠? 다 그렇습니다. 독립됐다는 거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례 1번. 자, 천천히 읽습니다. 일단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전체를 쭉 읽습니다. 읽는 것도 보세요, 한번. 사례 1. 다음은 매월 결산을 실시하고 있는 주식회사 국세의 3월 한 달 동안 매입 및 매출 거래 내역이며 모든 거래는 현금 거래이다. 상품의 판매 단가는 2,000원이다. 3월 1일 기초재고 1,000원짜리 300개. 3월 3일에 매입했다. 1,000원에 150개를 사왔어요. 3월 15일에 매출 360개를 팔았네요. 3월 22일에 또 사왔어요. 1,100원에 사왔어. 이번에 좀 비싸게 사왔네. 저번 3월 3일에 산 거보다 비싸게 사왔다. 1,100원에 120개를 사왔어요. 3월 25일에 또 사왔어. 1,159원. 1,159원에 100개를 사왔어요. 3월 29일에 팔렸네. 몇 개 팔았지? 290개를 팔았습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주식회사 국세는 월 중에는 계속기록법으로 상품의 매매 거래를 기록하고 월 말에 실지 재고 조사로 재고 수량을 파악한다.
3월 말 시점에 재고자산 실사를 수행해 파악한 재고수량은 15개이고 주식회사 국세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뭐로 매출 원가로 인식한다. 주식회사 국세의 월초 및 월말 재고자산에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물음 3월 포괄손익 계산서에 표시될 매출 원가를 선입선출법에 따르는 경우 또 이동평균법에 따르는 경우 각각 적어봐라. 여기 1번, 2번 있죠? 선입선출법일 때 매출 원가 적어라. 그게 1번, 동그라미 1번. 이동평균법일 때의 매출 원가를 적어라.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뒤에는 사례 2번이니까요. 사례 1번은 지금 우리가 다 읽었어. 자, 사례 1번을 쭉 한번 보면서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매월 결산을 실시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결산은 뭐 1년에 한 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서 결산을 이제 12월 31일에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회사를 볼 때, 기업을 볼 때 그렇게 보는데 여기는 그냥 이 한 달을 마치 1년처럼 그냥 보면 돼요. 3월 31일이 끝났을 때 이번 달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우리는 정리한다. 결산을 해서 클로징을 하고 4월로 넘어가겠다. 라는 작업을 한다는 거야. 마치 한 달을 1년처럼 보고 그냥 한 달 동안을 이제 매짐하고 4월로 넘어가겠다.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모든 거래는 현금 거래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뭐 큰 영향을 끼치는 단서는 아닌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알고 있으면 여러분 좋겠죠. 자, 보세요. 모든 거래는 현금 거래라는 거는 외상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건을 팔았을 때 상대방이 내가 물건을 팔았어. 그럼 상대방한테 야, 돈 내놔. 돈 내놔. 라고 했을 때 야, 나중에 줄게. 라고 할 수 있죠.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자, 그때 생기는 게 나의 뭐예요? 매출 채권이 생기죠. 그죠? 현금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 그래서 자산이잖아요. 매출 채권. 지금 당장은 현금이 아니지만 물건을 팔고 매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매출 채권이죠. 리시버블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영어는 잘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씩 써보는 겁니다. 자, 매출 채권을 받는 게 아니고 아무튼 현금으로 바로 받는다는 거야. 야, 외상 안 돼, 임마. 돈 내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건을 내가 사올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뭐 원재료가 되는 물건을 파는 거를 뭐 사왔다고 해봐요. 그리고 뭐 새우깡을 사와서 팔 거야. 우리가 다른 도매로 떼와서 팔 거야. 사올 때도 야, 돈 나중에 드릴게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냥 현금 박치기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지금 위에 제가 박스를 드렸는데요. 박스 보면은 여기 재고 구입할 때 외상 거래라면 이렇게 해요. 일단 매입 100원, 뭐 100원이라고 예를 들게요. 매입 100원, 오른쪽이 매입 채무 100원 이렇게 해요. 외상으로 사왔다면. 자, 매입이라는 계정은 뭐예요? 일단 왼쪽에 매입이라고 적었죠. 이거는 그냥 쉽게 재고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물건을 사왔다니까. 물건을 사와서 여기 재고 자산이라고 적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실질 재고조사법을 전제로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에 매출원가를 기말에 뽑아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무회계에서는 뭐 실질재고조사법을 많은 경우에 전제로 하고 이렇게 뭐 설명을 할 때 해요. 예를 들거나 할 때. 자, 임시 재고자산이라고 써도 되는데 매입은 사왔다는 거잖아. 사와서 들립이니까 사서 나한테 가지고 왔다는 뜻이죠. 재고자산의 임시계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온 거에 대한 임시계정. 자, 그래서 매입은 이제 연말에 기말에 매출 원가를 뽑아내면서 사라지죠. 매입 계정은.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재고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심플합니다. 상관없어요. 자, 매입 100원. 재고자산을 사왔어요. 이렇게 매입 100원. 대변에 뭐라고? 야, 돈 나중에 줄게. 나의 채무가 생긴 거죠. 곧 드릴게요. 라는 거야. 매입 채무. 부채죠. 부채 100원. 부채 100원. 자,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현금 내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입 100원, 대변에 뭐? 현금 100원이 나가야지. 자산을 오른쪽에 적으면 나가는 거죠. 대변에 적었으니까. 재고자산을 이렇게 사오고 차변에 오른쪽에 현금 100원 안녕 100원이 현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쳤죠? 재고를 팔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만약에 그 외상거래라면 이렇게 차변에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이 잡힌다고.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니까 아직까지 돈은 아니고 조만간 돈 내놔라 라고 할 수 있는 매출 채권이 120원이라고 예를 들게요. 숫자는 가정입니다. 지금
120원이라고 좀 오른쪽에 매출 120은 뭐예요? 요거는 어떤 계정이죠? 매출 계정은 무슨 계정이죠? 수익 계정이야. 수익 계정. 그죠? 수익 계정. 자, 팔릴 때 외상거래라면 이렇게 적는다는 거예요. 지금 왼쪽처럼.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현금 거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일단 대변의 매출 120원이라고 수익은 그대로 적어요. 120원만큼 기분이 좋죠. 수익이 났으니까. 그리고 현금은 바로 받아왔어. 외상 안 돼? 돈 내놔. 현금 120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분계가 뭐 크게 유의미하게 작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이 단서가 지금 어떤 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 현금 거래? 야, 기분 좋겠다. 현금 들어왔겠다. 이러면 안 돼. 지금 그렇게 그냥 야, 여기는 돈 많겠다. 그냥 이렇게 기분 좋겠네. 부럽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요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처럼 하고 있다고 지금. 이 오른쪽. 회계 처리를 물건을 사오거나 팔았을 때 이 오른쪽처럼 하고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모든 거래는 현금 거래라는 거를. 알겠죠? 하지만 문제 풀이에는 뭐 영향을 안 끼칩니다. 그냥 알아만 두세요, 한번. 자, 그리고 상품의 판매 단가는 2,000원이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지금 3월 15일에 360개 팔았고 3월 29일에 290개 팔았죠. 이때 판매 가격은 픽스가 돼 있다는 거야. 판매 가격은 2,000원으로 새우깡을 한 봉지에 2,000원이라는 거야. 내가 새우깡을 사올 때는 어떨 때는 1,000원에 사오고 어떨 때는 1,100원에 사오고 어떨 때는 농심으로부터 1,159원에 사왔죠. 농심에서부터 내가 받아오는 가격은 계속 바뀐 거야. 그죠? 근데 내가 팔 때는 계속 2,000원에 판다는 거야. 판매 가격은 지금 픽스되어 있다는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밑에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 문구가 조금 헷갈리는데, 자, 여기 보세요. 제가 계속기록법 이렇게 별표 쳤죠, 별표. 자, 계속기록법으로 상품의 매매 거래를 기록한다 그랬어. 여러분, 이게 잘 들으세요. 이게 그냥 지금 이 문제는 이 회사는 지금 계속기록법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뭐래 그랬어 내가. 상품을 사오고 팔았을 때 그 매매 거래잖아요. 매매가 사고 파는 거 둘 다 말하는 거잖아요. 팔리는 거에 대한 거를 지금 전부 다 매출 원가를 계속기록법을 하고 있다고. 그냥 그게 계속기록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기록법을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물건이 팔릴 때마다 매출은 계속기록법이든 실질재고조사법이든 매출은 그냥 계속 기록해요. 이건 당연한 거야. 팔릴 때마다 쉽잖아. 새우깡 팔렸다. 하나 2,000원. 무조건 적어요. 그거는 어떤 방법이든. 계속기록법이든 실질재고조사법이든 무조건 매출은 계속 기록을 해요. 그에 따르는 매출 원가 있죠. 그에 따르는 매출 원가는 언제만 기록해요? 계속기록법일 때만 기록해요. 그죠? 계속기록법일 때만 계속 기록해요. 팔릴 때마다. 실질재고조사법일 때는 매출 원가를 언제 기록해? 1년 끝 기말에서만 정산할 때 결산할 때 매출 원가를 한 번에 잡는 거. 한 번만. 알겠죠? 지금 계속기록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뒤에 이 말은 여러분 월말에 실질재고조사로 재고수량을 파악한다는 거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여기는 이제 병행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을 병행해야 알 수 있어. 알겠죠? 계속기록법 하나만 쓰고 실질재고조사법 하나만 쓰면 제가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점이 있죠. 계속기록법은 뭐야? 실제 창고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돼.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100개가 있었는데 70개가 팔렸어. 그러면 창고를 열어보지 않고 장부상으로는 지금 30개가 창고에 있다는 거잖아.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창고를 열었어. 근데 27개밖에 없어. 3개 어디 갔어? 뭐 누가 훔쳐갔거나 감모가 생기는 거죠. 감모가 생기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누가 훔치거나 뭐 불이 타거나 뭐 그 상해가지고 못 쓰게 되거나. 자, 그런 거는 3개가 못 쓴대. 그럼 3개는 없는 거잖아. 그 27개. 근데 계속기록법은 기말에 창고를 열지 않기 때문에 이 3개를 잡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실질재고조사법은 뭐예요?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에 열었어. 기말에 열었는데 30개가 창고에 있어요. 자, 그럼 70개가 팔렸겠지. 라고 그냥 가정을 해버리는 거잖아. 70개를 전부 다 매출 원가로 지금 봐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만약에 65개만 팔리고 5개는 만약에 누가 훔쳐갔다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매출 원가가 제대로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둘의 단점을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걸 병행을 합니다. 계속 기록도 해요. 그 기말돼서 맞춰보는 거지. 예를 들면 100개인데 우리가 계속기록법으로 70개를 매출 원가를 잡았어. 그럼 지금 30개 장부가 있잖아요. 남아있는 게. 이게 정말로 맞는지 기말 창고를 열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27개밖에 없어. 왜 3개가 비지? 라고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때. 야, 누가 훔쳐갔구나. 야, 훔쳐버렸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 감모 손실 수량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겠지. 자, 그러니까 봐봐. 여기 마지막 멘트는 월말에 실질 재고 조사로 재고 수량을 파악한다. 라는 거는 계속 기록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질 재고 수량을 한번 체크해 봤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봐요. 창고 열어봤대. 3월 말 시점에 재고자산 실지 재고조사예요. 실사했다고 하죠, 우리가. 실제로 창고 조사를 해봤더니 재고 수량은 몇 개가 있대요? 15개가 있더래. 자, 그리고 일단 요거는 추가로 풀 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실제 15개가 있더라. 머릿속에 두세요. 그리고 감모 손실은 어떻게 하기로 했대요? 요거 잘 들으세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로 인식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밑에 필기 뭐라고 해뒀죠? 자, 이 과정은 문제마다 달라요. 이 문제에서는 감모 손실을 뭘로 보기로 했다고요? 전부 다 매출 원가로 인식하기로 했어. 하지만 여러분들 기출풀이보다 많이 들었던 거 있죠? 뭐죠? 여러분 기출풀이 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과정. 감모 손실 중에서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로 인식하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뭐 기타 비용,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런 과정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정상 감모와 비정상 감모로 나눠서 지금 따로 판단한다는 거야. 방금 제가 말했던 거는 뭐라고요? 잠깐만요. 이게 조금 더 크게 하자. 감모 손실을 정상과 비정상 감모로 나눠서 정상 감모는 너 매출 원가 그래 뭐 정상 감모 뭐 장사하다 보면 뭐 어쩔 수 없게 그냥 뭐 이 정도는 일어날 수 있지 매출 원가 타당해 매출 원가로 하렴 정상 감모 비정상 감모 야 이거는 너희가 관리를 좀 잘했으면 굳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재고 관리를 못해서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 비정상 감모로 봐야겠는데 이런 게 있다면 자 너는 매출 원가 이 팔린 거에 따른 매출에 따른 원가가 아니라 기타 비용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따로 처리하렴 이라고 많이 가정을 해요. 이게 IFRS 전의 규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들이 적용하고 있는 기준인데 자 우리는 IFRS를 푸는 거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감모 손실, 뭐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 비정상 감모는 기타 비용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냥 비용 처리하라고만 돼 있어요. 감모 손실은 비용 처리한다라고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전제가 그래서 주어졌던 거야. 이 회사는 뭐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 비정상 감모는 기타 영업의 비용, 뭐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항상 주어져 있을 거예요. 기출 문제를 보세요. 오랜만에 해서 침이 많이 튀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그, 아무튼 헛소리 하지 마 그만하고 자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정상 감모, 비정상 감모 자체를 구별하지 않아. 그죠? 그냥 감모 손실은 말 그대로 수량이 부족한 거야. 장부 상에는 예를 들어서 20개가 있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장부 상에는 20개가 있어야 되는데 창고를 열어봤더니 15개밖에 없다. 15개밖에 없다. 그럼 5개가 비조. 얘 뭐지? 내가 분명히 팔릴 때마다 다 기록을 해서 20개가 있어야 돼. 근데 왜 15개밖에 없지? 라는 거야. 이 5개는 감모가 됐다는 거죠. 수량이 줄어들었다는 거야. 우리가 있어야 될 장부상 계산했을 때 있어야 될 수량보다 적잖아, 지금. 그죠? 5개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야. 예를 들어서 5개 중에 야, 없는 거 중에 60%는 정상 감모로 보고 40%는 비정상 감모로 우리는 보겠다라고 했다면 이 회차의 문제 말고 다른 회차는 그런 거 많았죠. 감모 중 60%는 정상 감모로 본다. 이렇게 하는 전제가 만약에 있다고 해. 그럼 5개 없어진 것 중에 3개는 정상 감모, 2개는 비정상 감모가 되는 거잖아. 3개 사라진 거에 대한 거는 매출 원가로 잡고 그러면 2개 사라진 거에 대해서는 기타 비용, 뭐 영업의 비용으로 잡으면 되겠지.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5개가 만약에 빈다고 하면 정상 감모, 비정상 감모 여기 이 문제에서는 따지지 않아 라는 거야. 이 5개는 전부 다 그냥 매출 원가로 보내. 라는 전제예요. 자, 이런 거에다가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혹시나 답안지에다가 자, 교수님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고요.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이라고 제가 저번 기출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가정을 해서 몇 개까지는 정상 감모로 보고 풀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 알겠죠? 우리는 전제를 항상 이 문제에 따르는 전제만 따라가면 된다고. 알겠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흥분할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흥분한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니까 제 목이 약해.
야, 보기하고 다르게 유리목입니다. 유리목. 그래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면 목이 막 나가요. 조금 더 침착하게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톤도 좀 낮추고 할게요. 자, 그리고 보세요. 평가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평가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 손실이 뭐였어요, 여러분? 평가 손실은 야, 얼굴 너무 빨간 것 같다. 불탈 것 같아요. 그죠? 평가 손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새우깡을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사왔어. 그래서 우리 재고자산 뭐 새우깡 1,000원 이렇게 기말재고를 뒀는데 자, 갑자기 새우깡에서 뭐 새우에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뭐 싫어하는 어떤 물질이 나와서 새우깡이 갑자기 뭐 가치가 폭락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새우깡 보관을 잘못해 가지고 그게 어떤 손실을 입었거나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진부화됐거나 막 여러 가지 됐다고 해봐.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이거 600원밖에 안 한대. 자, 우리는 우리 장부에다가 새우깡 1,000원 이렇게 적어뒀었는데 이거를 600원으로 시장에 이제 600원밖에 이거는 가치를 안 해. 그러면 평가가 감됐죠. 평가를 했을 때 손실이 생기지. 그게 바로 평가 손실이에요. 자, 이 문제는 평가 손실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알죠, 여러분? 재고자산 계속 나오잖아요, 매회. 평가 손실이 있는 문제도 많죠. 그래서 그때도 전제가 들어갔지. 평가 손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보통 많이 나와요?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로 봐라라고 대부분의 문제에서 전제로 나왔었죠. 한번 앞에 회차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나온다고. 평가 손실은 보통 매출 원가로 이제 보기로 해요. 보통은 그것도 전제를 따라가면 돼 문제. 하지만 이 문제는 일단 평가 손실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물어보는 건 뭐예요? 매출 원가를 잡으라는 거야. 자, 매출 원가는 여러분 아까 전에 지금 여기 좀 삭제할게요. 필기한 거 쓸데없는 거 지우고. 계속기록법이죠. 저 별표 쳤잖아. 그죠? 매출 원가. 자, 계속기록법이라는 거는 뭐를 계속 기록하는 거라고요? 팔릴 때마다, 팔릴 때마다, 팔리는 순간순간마다 매출 원가를 그때그때 회계 처리하라. 그 방법이 계속기록법이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매출 원가를 잡으라는 거죠. 이 문제는. 자, 계속기록법으로 매출 원가 잡아봅시다. 제가 잠깐 시계를 봤는데 50분이 넘었어요. 자, 첫인사하고 문제를 읽는데 50분까지 왔네요. 자, 하지만 또 뭐 이렇게 날림으로 그냥 자 대충 보시면 이렇게 풀었죠 끝 이런 것보다 나으니까 그죠?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일단 여러분 이제부터 풀이합니다 풀이.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잔소리는 아니고 이제 제 강의나 교재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그 여러분 제가 워크북을 올려드리는 거는 여러분 원래 맨 처음에 제가 한 3, 4년 됐는데 어, 처음에 워크북을 올려드릴 때는 오른쪽에 제가 풀이를 적잖아요. 왼쪽에 문제, 오른쪽에 풀이 이렇게 적는데 풀이 없는 버전도 올렸어요. 말 그대로 워크북이니까 혼자 풀이를 연습하는 게 기본이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해석, 해답집식으로 따로 이제 제가 풀이한 것까지 필기된 것까지 다시 올려드리고 이렇게 했다고요. 워크북은 여러분 주관식 시험이잖아 우리가. 제가 그렇게 한 취지는 이겁니다. 직접 손으로 자기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는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그런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많이 유형화된 문제에 대한 반복을 이제 숙달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옮겨 접기라도 해야 돼. 그 연습을 꼭 해보셔야 돼요. 시간을 재고 한 문제당 여러분 15분 안에 다 풀어야 되죠. 큰 문제 4개 풀어야 되잖아요. 60분 안에. 뭐 이제 객관식이 아니니까 OMR 카드에 옮기고 이런 시간은 필요 없지만 한 문제당 무조건 15분 안에 어떤 완결을 짓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 답지 작성까지. 답안지 쓰는 연습까지 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워크북을 만들 때 풀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써요. 어떤 이론적인 베이스가 있고 이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어떤적인 이론 베이스가 들어가 있고 풀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도 이렇게 적혀 있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당연히 적을 필요가 없어. 하지만 필수적인 풀이 과정이 있잖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적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끄적이 보더라도 혼자 이렇게 풀이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4를 1까지만 풀고 아마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꾸준하게 해서 조금씩이라도 업로드해서 하나씩 해서 올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 이런 문제는 유형은 딱 주어지는 자료가 전체는 항상 똑같죠.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요.
일자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좌측에. 그죠? 그리고 뭐 이제 매입 단가 P, 그리고 매입 수량 Q 이렇게 나와요. 매입의 그 일자별 흐름이 있어요. 자, 이때는 여러분 항상 뭐부터 하라고 했어요, 제가? 네가 언제 그랬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옛날부터 할 때 기본 강의 이런 거 들어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기말 재고 수량부터 파악합니다. 뭐라고요? 기말 재고 수량부터 장부상 수량부터 파악하세요. 어떻게?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꺽쇠 표시했죠? 꺽쇠 표시 지금 여기 하고 있잖아요. 여기 꺽쇠 표시 이렇게. 자, 이 꺽쇠 표시는 이 거래가 일어난 후에 잔여 수량이에요. 잔여 수량. 알겠죠? 기초에 한번 따라가 볼게요. 기초에 300개가 있었죠, 여기. 그죠?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3월 3일에 150개를 사왔어. 그죠? 여기 색칠했어요. 그럼 몇 개가 되지? 450개. 그죠? 그러고 나서 3월 15일에 360개를 팔았어. 그러면 원래 450개가 있었는데 360개를 팔았죠. 그러면 나한테 남아있는 거 몇 개예요? 90개죠. 이런 식으로 쫓아가면 돼. 3월 22일에 120개 사왔지? 그럼 90개에다가 120개 더 했으니까 210개. 계산기로 따라올 수 있겠죠? 순식간에 할 수 있지, 이거. 또 100개를 사왔어. 그럼 310개. 그러고 나서 3월 29일에 290개를 팔았어. 그럼 기말 재고가 몇 개예요? 20개. 맞죠? 20개, 20개. 이 20개, 중간중간에 450개, 뭐 90개, 210개, 이거는 안 적어도 돼, 당연히. 여러분들 계산기로 똥똥똥똥 두드려가지고, 마지막에 20개만 뽑아내. 그러고 나서 여기 20개라고 적으라고. 답지에. 문제지에다가, 아무튼. 문제지에다가, 기말 장부상 있어야 될 수량이 20개구나. 지금 우리가 뭘 구했는지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잠깐만 좀 지우고. 지금 우리가 구한 이 20개 있죠? 이 20개. 우리가 구한 이 20개가 뭐예요? 계속 기록법으로 물건을 팔릴 때 적고 없어지는 것도 매출 원가로 잡고 적고 이렇게 막 적었더니 기말 재고 자산 내 장부에 있어야 되는 장부상 기말 재고가 몇 개요? 20개여야 된다고. 말을 잘 들으세요. 20개라는 게 아니야. 기말 장부에 있어야 되는 게 20개라고. 있어야 되는 원래 수량이 20개예요. 자, 여러분 이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자, 문제를 보세요. 항상 달라. 감모 손실은 항상 생긴다고. 문제에서는 보세요. 실사 창고를 열었대. 야, 우리 회사 지금 새우깡이 20봉지 있어야 되는구나. 창고를 열었어. 셌더니 몇 개밖에 없대? 여기 봐봐. 여기 15개. 실사를 통해서 파악한 재고 수량은 15개라는 거야. 15개. 야, 장부에는 20개 있어야 되는데 왜 5개가 비냐? 왜 15개? 왜 15개밖에 없냐? 5개가 감모라는 그 말이죠. 지금 뭘 찾았어? 손가락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감모 수량이 5개라는 걸 찾은 거예요. 그죠? 감모 수량이 5개인 걸 찾았습니다. 지금 소리는 잘 들어가고 있겠지? 엄청 불안하네요. 지금 1시간 동안 말했는데 혹시라도 이 녹화가 잘못됐거나 하면은 어떡하죠? 그래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녹화가 안 돼 있으면 안 찍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 자, 농담이고요. 아무튼 자, 감모 수량이 5개인 거를 찾는 거야. 우선 이게 이런 유형의 문제의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첫 번째 스텝. 감모 수량을 찾았어, 우리는. 자, 그리고 풀이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옆에 재고자산 T 계정을 그렸어요. 재고자산 T 계정 지금 잘 보이시죠? 화면 선명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고자산의 T 계정을 이렇게 그려요. 계정별 원장이야. 재고자산 계정별 원장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초재고가 차변에 있고 기초재고에다가 매입을 더하지. 사왔던 재고자산. 그죠? 기초재고에 100개, 300개가 있었고 우리 회사가 3월 한 달 동안 사왔던 재고자산들 그걸 매입이라고 처리한다고 했죠. 자, 일단 계속기록법이기 때문에 뭐 매입이라는 계정을 쓰는 건 아닌데 이게 일단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실질재고조사법을 전제로 해서 수량을 지금 잡아볼게요. 매입, 사왔다는 거야. 그냥 재고자산을. 사온 거, 매입해온 거. 자,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 매입 수량은 그게 바로 뭐다? 이 밑에 보세요.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하죠. 왜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요? 우리 회사가 새우깡을 최대로 많이 판다면 어디까지 팔 수 있겠어요? 원래 기초에 갖고 있던 수량 더하기 올해에 추가로 더 사온 수량
이 두 개를 더한 게 우리 회사가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전부 다 팔렸어. 창고에 하나도 안 남았어. 라고 할 때 판매가 가능한 수량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해요. 사변은 기초 재고 더하기 매입, 단기 매입 상품 해가지고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합니다. 차변, 대변은 똑같죠? 차변, 대변은 똑같습니다. 대변은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죠? 대변은 보세요. 매출 원가하고 일단 기말 재고 크게 기본적으로 러프하게 말할게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차변은 이렇게 차변의 합은 이렇게 대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심플하게 뭐예요? 매출 원가는 뭐야? 팔린 거. 팔린 거. 희말 재고는 뭐야? 아직 안 팔린 거. 뭐 두 개로 원래 나눠지겠지. 일단 감모 손실은 생각하지 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회사가 판매할 수 있었던 최대 가능 상품이 차변 합계지. 전부 다 판다면 이만큼 팔 수 있잖아. 이 두 개는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매출 원가는 뭐야? 팔린 만큼. 팔린 거야. 팔린 거 이만큼은. 팔린 거에 대한 비용 처리된 부분. 매출 원가. 자, 기말 재고는 뭐예요? 기말 재고는 안 팔리고 남아있는 거. 기말 창고에 남아있는 거. 그걸 기말 재고라고 한다고.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량 파악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흘러가는 걸 보기 위해서 T 계정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 기초 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볼 때 프린트 돼 있는 교재를 같이 보세요. 제가 지금 풀이를 할 때는 지금 이거를 양 페이지를 동시에 띄우면 화면상 너무 작게 보일까봐 풀이 페이지만 띄울 거예요. 뭐 필요할 때는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을 때 교재를 펼치고 보세요. 교재 지금 왼쪽에 지금 문제 있죠? 방금 봤던 거 이 페이지 있지, 이 페이지. 이 페이지도 같이 보시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펼치면은 저 보세요. 교재 보세요, 여러분. 교재 여러분들 출력을 제대로 했다면 가려지네? 이거 안 보이네. 너무 신기하네요. 제가 지금 교재를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사라졌죠? 이거 안 보이는구나. 저는 이게 찍힐 줄 알았는데 야, 너무 신기하다. 자, 교재를 제가 지금 보여드렸어요. 교재 보여드리고 여러분 출력을 할 때 이렇게 출력하시면 됩니다. 양면으로 출력하시면 왼쪽에 문제, 오른쪽에 풀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그렇게 출력해서 왼쪽에 스탬플러, 책처럼 왼쪽에 스탬플러처럼 책처럼 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넘기면서 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 펼쳐두고 공부를 하세요. 일단 풀이를 볼게요. 기초 재고 여러분 몇 개 있었어? 300개. 그리고 단가는 얼마라 그랬어? 1,000원. 그죠? 여기 나오잖아. 지금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 기초 재고 1,000원, 300개. 이거 곱해가지고 기초 재고 여기 적는다 이 말이야. 1,000원 곱하기 300개는 30만 원이에요. 항상 금액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금액으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어떤 숫자를 적을 때는 그 해당되는 계정의 금액을 적는 거야. 금액. 얼마인지를 적는 거라고. 우리가 간혹 원가 같은 데서 원가 풀이하거나 간혹 필요에 의해서 수량을 분석하기 위해서 몇 개 이렇게 수량을 따질 때도 이용할 수 있어요. T계정을.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상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는 올라가야 되는 숫자는 수량 아니고 수량에다가 가격 단가까지 반영한 최종 금액이 반영돼야 돼요. 1,000원 곱하기 300원이니까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그죠? 자, 매입은 여러분 최대한 왔다 갔다 할게요, 그냥. 자, 매입 하나, 둘, 셋. 3월 3일, 3월 22일, 3월 25일 이렇게 세 번을 사왔죠. 1,000원 곱하기 150원, 1,100원 곱하기 120원, 1,159원 곱하기 100원 이렇게 세 번의 매입이 있었지. 그 세 번의 매입을 다 적어줍니다. 적었죠? 1,000원 곱하기 150원, 1,100원 곱하기 120원, 1,159원 곱하기 1,000원 이렇게 세 개를 적었잖아요, 여기. 그죠? 세 개를 적었어요, 이렇게. 세 개를 적었어. 자, 39만 7,900원. 그 계산기 실제로 여러분들이 두드려 보셔야 돼요. 자, 그럼 판매 가능 상품 얼마예요? 69만 7,900원이라고 이게. 차변 합계. 기초 재고에다가 매입을 더한 게 이거예요. 자, 이 차변 합계가 뭐하고 뭐로 나눠진다고요? 팔린 부분만큼은 매출 원가. 그리고 안 팔린 부분은 기말 재고로 가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리고 감모 손실 수량도 우리가 파악하고 갈게요. 감모 손실은 여러분, 감모 손실은 아까 내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장부상 있어야 될 게 몇 개라고? 여기. 자, 화내는 거 아닙니다. 자, 20개. 장부상 원래 20개가 있어야 돼요. 에이, 너무 낙서를 많이 했네. 20개. 그런데 실제로 창고 열어봤더니 몇 개밖에 없다고요? 15개밖에 없다고. 15개밖에. 그러니까 여기 표현한 거야, 그거를. 원래 20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15개밖에 없잖아. Q 원래 장부상 있어야 될 게 Q 20개. 위에 보이죠? 스트로피인가 이게?
대신가 Q 어스트로피 Q 다시라고 할게요. 15개야. 실제 있는 수량은 15개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5개만큼 없죠. 이 5개. 이게 바로 감모 손실 5개인 거야. 그죠? 감모 손실이 이렇게 잡힙니다. 이제 바로 풀이할게요. 지금 제가 이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적은 거고. 자,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자, 아무튼 자, 풀어볼게요. 자, 1번. 자, 1번 문제 뭐였어요? 1번 문제. 천천히 갑니다. 시간이 많아요. 그죠? 왜 시간이 많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 일과 후 시간이기 때문에 퇴근하고 하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요. 저, 여러분 참고로 아시죠? 제가 무슨 그냥 개인적으로 강의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과 끝나고 야근을 하면서 하거나 야근하면서 교재를 만들거나 아니면 주말에 뭐 교재 만들거나 하고 강의 만들고 있습니다.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자, 매출 원가. 자, 선입선출법일 때의 매출 원가. 이거를 1번으로 하고 풀어볼게요. 이 68만 515원 이 정답을 뽑아내 봅시다. 자, 여러분 제가 뭐 적어놨죠 여기. 계속기록법이면서 선입선출법 1대1 매출 원가를 잡아라 이 말이야 지금. 계속기록법은 뭐였어? 퀀티티, 수량을 정하는 방법.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 중에 계속기록법이죠. 그죠? 그리고 선입선출법은 뭐하고 뭐 중에 선입선출법이야? 과격, 원가 흐름의 가정, 선입선출법 혹은 평균법 중에 하나, 선입선출법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실제 재고조사법을 묻는 게 아니고 계속기록법이면서 선입선출법 1대1 매출원가를 잡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겠어요, 이거는? 아, 계속기록법이구나. 계속기록법은 매출원가를 네가 뭐라고 했지? 라고 했던 거야.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매출이 일어날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매출 원가를 계산해야 돼. 지금 머릿속에 잘 들으세요. 매출이 언제 일어났어요? 매출이 언제 일어났어요? 여기 너무 지저분하니까 잠깐 지울게요. 자, 필기를 많이 해둬가지고 다 지워도 지저분하죠? 자, 매출이 언제 일어났어요? 매출 3월 15일 그리고 매출 3월 29일 두 번 일어났지. 3월 15일 시점에 새우깡이 150개 팔렸고 3월 29일 시점에 새우깡이 290개 팔렸어. 제가 아까 3월 15일 360개 팔렸다고 했죠? 3월 15일에 360개, 3월 29일에 290개가 팔렸어. 이 360개 판매와 290개 판매, 이 각각 매출 두 개에 대해서 각각 매출 원가, 이 360개에 대한 매출 원가, 290개에 대한 따르는 매출 원가, 이렇게 둘 다를 각각 구해서 더해야 돼. 이게 바로 3월 달에 이 회사가 인식해야 될 계속기록법으로 인식하는 매출 원가라고. 알겠죠? 자, 여러분이 야, 너 뭐 그렇게 간단한 걸 계속 설명하냐라고 했으면 좋겠어.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니까. 야, 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막 이러면 안 되고, 야, 당연한 소리를 하네요. 아저씨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팍팍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첫 시간이니까, 야, 이까지 다 안 들을 것 같은데, 자, 농담을 하나 더 하면, 제가 강의를 하는 목표는 여러분들이, 제가 풀이하는 정도로 누구나 할 수 있게, 누구나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샤프하거나 뭔가 이 수학적이거나 회계세법적으로 막 이렇게 되게 막 통찰이 뛰어나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항상 고민해요. 왜냐하면 나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설명이 잘 되겠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겠다. 이런 걸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야 너도 그렇게 막 샤프하게 이렇게 저는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거는 버린다. 약간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최대한 설명해 드릴게요. 뭐든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풀이 보세요. 자, 지금 풀이가 두 줄이지, 지금. 두 줄이죠, 여기. 1번, 3월 15일 매출분 360개잖아. 이 360개에 대한 매출 원가. 그리고 2번 3월 29일 매출분 290개.
대한 매출 원가를 각각 지금 구하지. 그지? 제가 방금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뭐 360개 매출 원가, 290개 매출 원가 이렇게 했잖아. 이 두 개를 지금 이 문제에서 1번, 2번 두 개 더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고 있잖아. 그죠? 더해서 매출 원가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고요. 그죠? 매출 원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러분. 계속 기록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 뭐라고? 매출이 일어나는 그 순간마다 그 해당되는 그 매출에 해당되는 그 매출 원가를 잡아내는 게 계속 기록법이구나. 계산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머릿속에 들어왔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선입선출법 뭐라고? 아, 지금 우리는 또 물량만 하는 게 아니라 가격도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데 3월 15일 360개가 팔렸죠. 3월 16일에 팔린 360개에다가 어떤 단가를 적용할 것이냐. 선입선출법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 360개. 우리 회사 재고, 기초 재고도 있고, 3번 매입을 해왔잖아. 그죠? 3번 날짜, 다른 날짜로 사왔죠? 그 중에서 앞에 있던 거, 선입, 먼저 들어온 거, 선출, 먼저 들어온 게 선출, 먼저 나간다고. 먼저 팔린 걸로 보잖아. 그러니까 단가를 적용할 때, 지금 봐봐. 매입 단가가 어떻게 돼? 매입 단가가 기초권은 1,000원이었고 3월 3일 매입은 똑같이 1,000원인데 3월 22일 매입은 1,100원, 3월 25일 매입은 1,159원 이렇죠. 그죠? 단가가 바뀌잖아. 매입한 날짜에 따라서.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기초분부터 팔린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단가를 잡겠다는 거죠. 선의선출법. 이해돼요? 지금 말하는 거? 여러분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일단 공부를 할 때는 머릿속에 스토리를 만들어서 아 계속 기록법? 아 그래 매출 원가를 계속 기록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매출이 일어날 때마다 매출 원가를 잡아줘야겠구나. 머릿속에 이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 선입선출법도 아 물건이 팔렸을 때 먼저 들어온던 먼저 매입했던 친구부터 팔린다고 지금 보겠다는 거구나. 먼저 들어왔던 그 재고 자산에 해당하는 단가를 먼저 적용하겠다는 거구나. 머릿속에 공부할 때 한동안은 이렇게 말을 하세요. 마음속으로. 해서 완전히 내게 되고 나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냥 풀이가 한 번에 머릿속에 잠깐 된다고. 제가 지금 말할 때 뭐 실전 풀이 가가지고 실전 시험에서 시간도 없는데 막 앉아가지고 야 계속 기록법? 이러고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 공부를 할 때 몇 번만 그렇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머릿속에 공부를 하면 실전에서는 연습은 해야겠지, 당연히. 기출을 통해가지고 연습을 하고 가면은 자연스럽게 따로 외워가지고 억지로 막 안 꺼내도 자연스럽게 스토리를 짤 수 있다고. 알겠죠? 명심해 주세요.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풀어봅니다. 매출 원가를 잡을 거야. 3월 15일 매출 원가 잡아볼게요, 먼저. 3월 15일에 몇 개 팔렸다고 했어? 360개죠. 자료 보세요. 360개 맞지? 판매 수량 360개. 자, 매출 원가 360개를 우린 잡아야 돼. 360개. 자, 보세요. 흐름을 봅시다. 360개를 지금 찾아낼 거야. 왼쪽에서 360개. 자, 기초에 300개가 있었지. 여기 봐. 기초에 300개가 있었죠? 300개. 자, 그리고 다음 60개는 그 다음에 언제 사왔어? 3월 3일 매입분이 150개 사왔지. 이 중에서 60개라는 거야. 이 150개는 순번이 따로 없죠? 뭐 1번부터 150번까지가 붙어 있어가지고 또 이 안에도 순번이 있다 이런 거 아니잖아, 지금. 이 150개는 동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60개가 팔린 거야. 3월 1일에 기초에 있던 거 300개 다 팔리고 60개를 더 팔았잖아. 이 60개는 3월 3일에 사왔던 이 150개 중에서 60개를 판 거라고. 맞죠? 그 풀이를 보세요. 자, 300개. 300개. 3월 1일에 있던 기초분이야, 300개. 그리고 뒤에 있는 60개는 뭐야? 3월 3일에 매입한 150개 중에서 60개라고. 그럼 3월 3일 매입분은 지금 몇 개가 남아있어요? 그것도 머릿속에 생각해요. 몇 개? 150개를 사왔는데 60개를 3월 15일에 팔았어. 팔린 걸로 봤어. 그러면 나머지 몇 개? 90개구나 라는 걸 잠깐 머릿속에 갖고 있어 보세요. 자, 단가는 얼마예요? 얘들. 위에 봐요. 기초분 단가 얼마야? 1,000원. 3월 3일 매입분도 1,000원이죠. 그죠? 보세요. 300개 1,000원. 3월 3일 매입분도 1,000원. 이거 두 개 더하면은 금액이 나오겠죠? 적어두고. 자, 다음 이어서 이제 1번 하나 다 푼 거야. 이거 뭐예요? 3월 15일 매출에 대한 매출 원가를 우리가 잡은 거야.
3월 15일에 매출 팔렸겠지. 360개 팔렸고 한 개 1,000원에 팔았죠. 그러면 현금 거래니까 현금 36만 원 들어오고 매출 36만 원. 아, 기분 좋아. 팔았다. 이렇게 잡고 그 밑에다가 지금 이거 얼마예요? 지금 매출 원가 1,000원 곱하기 300개 하면 30만 원. 1,000원 곱하기 60개 하면은 그리고 죄송합니다. 판매 단가가 2,000원이었죠. 2,000원. 그러니까 현금 72만 원이겠네. 360개 곱하기 2,000원 하면 72만 원. 현금 72만 원 좌변에 대변에 매출 72만 원. 아, 기분 좋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뭐를 붕괴해야 된다는 거야? 3월 15일에 뭐를 붕괴해야 된다고? 회계 처리해야 된다고? 매출 원가를 바로 적어준 거예요. 바로 적어줘야 돼요. 매출 원가 차변에 얼마예요? 지금 요거 다음에 36만 원이죠? 36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재고 자산이 바로 빠져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기록법에서는 매입이라는 개정을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재고자산을 적어버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회계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다? 차변의 매출 원가 36만 원을 3월 15일 매출이 일어나는 바로 그 시점에 적어줬다는 거야. 지금 회계 처리를 했다는 거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한 거 한번 적어볼까요? 너이씨 천천히 한다더니 너이씨 갑자기 말을 왜 이렇게 빨리 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말이 빨라졌네요. 왜냐하면 지금 4의 1번을 푸는데 시간이 1시간 15분이 되고 있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난 건 아니고 어차피 뭐 라이브가 아니니까 빨리 맞춰달라고 하시는 분은 없죠. 자, 만약에 3월 15일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3월 15일 360개 팔렸잖아. 그죠? 이때 한 개당 2,000원이잖아. 2,000원에 팔렸다고 적혀있죠? 매입 단가, 매출 단가가. 그럼 어때요? 우리가 그 외상 거래가 아니라고 했죠? 전부 다 현찰 박치기야. 현금으로. 2,000원 곱하기 360개 하면 72만 원. 제가 지금 오늘 계산기를 지금 계산기가 없어가지고 맞겠죠? 하지만 현금 72만 원. 그리고 여기 안 적히는구나. 자,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매출은 수익 계정이죠. 수익 계정 72만 원. 이렇게 적고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이거 있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고. 아까도 제가 큰 소리로 말했는데 이 현금 72만 원, 매출 72만 원 이거는 계속기록법이든 실질재고조사법이든 무조건 적혀요. 이거는 알겠죠? 매출은 일어날 때마다 적혀. 기분이 너무 좋잖아. 그냥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냥 팔릴 때마다 현금 적고 매출 적기만 하면 되잖아. 적는데 계속기록법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계속기록법이기 때문에 팔리는 순간에 매출 원가를 더 인식해줘야 돼. 일단 약자로 CGS 매출 원가인데요. 코스트 오브 굿 솔드인가? 자, 아무튼 매출 원가 인식한다는 거야. 매출 원가 인식하는 분결 합니다. 차변의 매출 원가 이 금액 이게 36만 원 맞죠? 30만 원, 6만 원 맞겠죠? 36만 원. 매출 원가 36만 원. 자, 그리고 자, 여기 이 매입은 그냥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실질재고조사법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실질재고조사법을 가정하고 적은 거고 사왔을 때 그냥 재고자산이라고 적어가지고 사왔다고 합시다. 자, 옆에 재고 자산 이 36만 원이 빠지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이 적힐 것 같이 생겨가지고 자꾸 착각하게 되네. 자, 이렇게 매출 원가 비용이죠. 매출은 수익이고 매출 원가는 비용이에요. 자산이 사라지는 거지. 재고 자산이 사라지면서 비용화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매출 원가를 인식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월달 네가 인식할 전체 매출 원가가 뭐냐라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잖아. 3월 15일 해당분은 이거잖아. 3월 15일 해당분은 이 매출 원가 36만 원이죠. 이거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뭐를 잡아내야 돼? 지금 3월 29일에 매출이 한 번 더 일어나지. 이때 매출 원가를 잡아내야 된다고. 잡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도 이상하네. 관객이 아니고 같이 라이브로 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더 길어지네요. 왜냐하면 라이브로 작년에 했던 거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그렇잖아요. 내가 안 끝내서 이분들이 이제 막 못 주무시고 그래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랬는데 오늘은 마음껏 해보자라고 하니까 지금 80분 돼서 80분. 큰일 났다. 업로드 되겠죠? 문제없이. 자, 3월 29일 거 볼게요. 3월 29일. 3월 29일 매출 몇 개야? 문제 봐요. 290개 팔렸죠? 290개. 이 290개가 팔렸는데, 자, 뭐라고? 선입선출법이니까
우리가 앞에서부터 얘를 단가를 지금 잡아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고. 290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어떤 단가를 가진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을까라는 걸 여러분들 찾아내야 돼.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자, 여기서 바로 찾아봅시다. 자, 아까 전에 여러분, 지금 3월 3일에 3월 15일에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나서 몇 개 남았다고 그랬어요? 90개. 이 90개는 언제 거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3월 3일에 1,000원 주고 사왔던 애들이 지금 90개 남아있다고 했잖아. 아까 여기까지 했지, 여러분도. 찾아봤잖아요. 알아봤죠? 90개. 아, 이 지금 3월 29일 290개 팔린 거 중에 1번. 아, 네가 1등이구나. 네가 제일 먼저 팔렸겠네? 제일 앞에 있잖아. 제일 이른 시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90개 팔렸다. 200개를 더 찾아야 되지. 요걸 찾아가면 돼. 200개. 야, 바로 다음 매입을 봐. 3월 22일에 120개를 매입해 왔죠? 아, 그럼 다음에는 네가 채우겠구나. 200개 중에 120개는 너구나. 너구나 찾는 거야, 지금. 3월 22일 120개 너구나. 라는 걸 지금 찾았어. 그럼 몇 개 남았어? 290개 중에 90개는 3월 3일 거. 3월 22일에 120개 찾았어. 그러면은 지금 80개를 못 찾았지, 80개. 80개는 뭐야? 3월 25일에 1159원 주고 산 거 100원, 100개 중에 80개. 이 중 80개구나. 단가 지금 다 찾은 거야. 290개 중에 1번, 90개는 1,000원, 120개는 1,100원, 80개는 1,159원.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 지금 우린 찾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 표에 다 나와 있다니까? 그거를 너무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앞에서부터 선입선출법이구나. 스토리를 쫓아가. 아, 3월 3일 매입한 거 150개였는데 아까 전에 60개가 팔렸지? 그걸로 봤지? 그럼 1,000원짜리가 지금 90개 남아있구나. 3월 22일에 1,100원짜리로 120개 샀고 3월 25일에 1,159원을 주고 100개를 산 상황에서 290개를 3월 29일에 판 거야. 자, 290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이걸 천천히 찾아가면 돼, 머릿속에서. 그죠? 뭐 빨리 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머릿속에서 찾아가면 돼. 오케이, 1번. 너구나. 1번. 너구나. 이 중에서 90개. 1번. 2번. 오케이. 너 2번이구나. 야, 그래도 지금 210개인가요? 제가 지금 아까 마지막이 잘못 말했네요. 그죠? 마지막 90개가 1번이고요. 2번에 120개니까 마지막 100개 중에는 80개다. 80개. 아까 제가 혹시 틀리게 말했더라도 지금 요게 맞아요. 이 중 80개구나. 이 중 80개구나. 맞겠죠? 맞네. 지금 그거를 볼게요. 여기 풀이를 볼게요. 보세요. 3월 29일 매출분에 대한 매출 원가를 찾는 거야,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아까 말했듯이 이 계산이 뭐 어려워, 지금. 이 계산 봐봐. 그냥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만 하면 끝이야. 근데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보세요. 1,000원, 90개. 이걸 뭐야? 3월 3일 매입분이지. 3월 3일 매입분. 중 남은 거잖아, 남은 거. 90개. 자, 90개. 360개 총, 290개 총 판매분 중에 제가 지금 맞게 가고 있나요? 맞아. 자꾸 헷갈리네요. 자, 맞아. 90개를 3월 3일 매입분에서 90개가 다 팔렸어. 그러고 나서 다음 매입이 언제지? 자, 다음 매입. 여기. 3월 22일 매입. 이거 1,100원이잖아. 1,100원은 120개죠. 얘 봐봐. 1,100원에 120개. 자, 90개 1번, 2번 120개. 자, 총 판매 290개인데 1번에서 90개, 2번에서 120개 채웠어. 그러니까 결국 210개를 찾았지. 앞에서부터. 지금 80개를 더 찾아야 되잖아. 80개는 어디 애들이야? 너 어디 애들이니? 어디 소속이야? 3월 29일 1159원 주고 산 100개 중에 80개를 찾는 거야, 지금. 그죠? 찾았다. 1159원 곱하기 80개. 3번. 세 개의 층을 우리가 분리해낼 수 있어야 돼. 항상 문제 자체도 이렇게 구성되겠지. 단가가 달라진다고. 이 봐봐. 원래 처음엔 1,000원, 그 다음에 1,100원, 그 다음에 1,159원. 이렇게 단가가 달라지죠. 요거를 교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출제하시는 교수님께서 야, 너 이거 스토리 쫓아올 수 있겠냐? 쫓아올 수 있겠니? 라는 거야. 오케이? 자,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찾을 수 있지. 뭐를? 3월 29일에 일어난 매출 290개에 대한 비용, 매출 원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분계는 또 안 할게요. 아까 전에 했던 거 거기 똑같습니다. 매출은 한 개 2,000원씩 290개 곱하면 나오지. 차변의 현금, 대변의 매출, 수익.
매출이죠. 수익. 그리고 밑에다가 바로 매출 원가 잡아주는 거야. 매출 원가 땡땡땡땡 얼마. 대변에 재고재산 사라진다. 땡땡땡땡 얼마. 이렇게 두 개 적어주면 됩니다. 혼자 하니까 이렇게 농담이나 뭐 이런 거 길게 못 하겠네요. 받아주는 사람 있어야 좀 이렇게 농담 같은 것도 길게 하고 할 텐데, 네, 강의만 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그죠? 야, 이거 업로드 언제 빨리 돼야 될 텐데 너무 오래 걸리거나 오류가 나면 안 될 텐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일단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야, 너 아까부터 중요하다고 했잖아. 자, 중요하니까 중요하다고 하겠죠? 자, 이 매출, 3월 15일 매출, 그리고 3월 29일 매출, 이 두 개에 따르는 매출 원가는 우리가 잡아냈어. 그 얼마야? 여기. 67만 4,720원이에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자, 여러분. 중요한 거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거, 방금 사실 이 방금까지 우리가 찾아낸 거 있잖아요. 67만 4,720원. 이게 사실 핵심이야, 핵심. 코어야, 코어. 근데 놓치면 안 돼. 뭘 놓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하라고 하는 게, 구하라고 하는 게 매출 원가잖아, 매출 원가. 매출 원가. 자, 그래서 우리가 3월 15일 매출분에 대한 매출 원가를 잡았어. 그리고 3월 29일에 대한 매출 원가도 잡았어. 그지? 잡았잖아. 잡았는데 한 가지 놓치면 안 돼. 뭐? 여기 봐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전부 다 매출 원가로 인식하기로 했다라는 가정이 들어있죠, 지금. 그지? 만약에 문제에서 감모 손실을 전부 다 영업 외 비용으로 하기로 했다. 매출 원가가 아닌 비용을 말하는 거야. 매출 원가도 비용이고 영업 외 비용도 비용이에요. 비용 카테고리 안에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감모 손실을 비용 중에서 만약에 영업 외 비용으로 하기로 했다. 매출 원가가 아닌 영업 외 비용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매출 원가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였다면 지금 바로 이게 정답이겠죠? 67만 4,720원. 이걸로 끝이야. 끝이야.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 뭐라고? 야, 감모 손실 있잖아. 그 원래 장부상량 하나 20개 있어야 되지. 근데 15개밖에 없잖아. 5개가 감모된 거지. 그래. 그 5개에 대한 비용을 5개에 대한 손실이죠, 손실. 손실인 건 머릿속에 확 와닿죠. 있어야 될 게 없잖아, 지금. 내 자산이. 그 비용 처리를 오케이, 매출 원가에 넣어. 라고 했다고 지금. 정상 감모, 비정상 감모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감모 손실은 이 문제에서는 전부 다 매출 원가로 넣으렴이라고 교수님께서 주셨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뭐를 잡아야 돼, 지금? 감모 손실 금액만 잡아서 그것만 매출 원가에 더해주면 돼, 지금. 매출 원가 금액에다가 가산해주면 된다고. 맞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감모 손실 금액을 잡을 거야. 감모 손실 금액을 잡을 거예요. 여기, 이거 지금 이거 풉니다. 지금 밑에. 그래도 뭐 길지만 한번 이렇게 꼼꼼하게 해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활용하기 좋을 거예요. 다시 보기도 좋고. 자, 감모 손실을 잡을 겁니다. 일단 수량은 어떻게? 5개. 이거 제가 제일 처음에 알아보라고 했지.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이거부터 파악한다고 했잖아. 이런 류의 문제는. 기말 재고 자산 수량을 딱 잡아서 실제 창고에 몇 개가 있다. 이거 두 개 비교해서 없어진 만큼을 감모 수량으로 먼저 딱 체크해 두라고. 5개 감모 수량 잡았죠? 위에서 여기잖아, 여기. 20개 있어야 되는데 15개밖에 없네. 5개 감모. 지금 이거잖아. 그죠? 자, 여러분 여기에 수량은 알았는데 우리가 뭘 알아야 돼 또? 그러니까 Q는 알았잖아. 퀀티티. 수량은 알았어. 뭘 알아야 돼? 이 5개에 대한 각 한 개당 단가, 가격, 단위 가격, 단가. 그 가격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곱해야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5개인데 한 개당 얼만데? 5개라고 적는 건 의미가 없잖아. 수량일 뿐이니까. 한 개당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전제가 뭐였어요? 가격 흐름의, 원가 흐름의 가정이 선입선출법이었죠. 선입선출법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선입 먼저 들어온 거는 먼저 팔려서 나갔어. 그러면 최후까지 남아있는 애는 어떤 애가 남아있을까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애가 남아있겠지. 맞죠? 봐봐요. 아까 전에 우리가 열심히 분석했던 거 봐봐. 열심히 분석했던 거. 아까 전에 여기. 야, 너무 불안한데. 이렇게 4대 1번 편견법까지 풀고 나면 한 2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이럴 수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이야. 자, 아무튼 계속 볼게요. 우리가 최후에 있던 매입이 이거죠.
3월 25일에 있던 100개. 그죠? 이 중에서 몇 개를 우리가 지금 팔려서 없어졌죠? 여기 봐봐. 80개. 1159원 매출 중에서 1159원으로 사왔던 매입 중에서 매출 아니고 매입 중에서 100개 중에서 80개를 우리가 팔렸다고 지금 봤잖아. 남아있는 거 뭐야? 20개지. 이 20개도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남아있는 재고자산, 장부상 재고자산이 20개인데 얘한테 적용할 단가는 뭐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잘 대답했어요. 1159원이라는 거죠, 지금.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감모되는 것 5개 없어진 것도 얼마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야? 이 1159원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 기말 재고자산으로 남아있는, 장부상 남아있는 이 20개에 적용되는 단가가 제일 늦은 매입, 3월 25일에 있던 1159원, 이 매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20개가 남아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없어진 5개도 이 1159원을 적용해야 돼. 그죠? 1159원. 오케이. 다 풀었다, 이제. 곱하기 5원. 곱하기 5개. 하면 5,795원이 나옵니다. 자, 이제 매출 원가는 다 풀었어요. 너무 쉽다, 그죠? 매출, 그러므로, 이 점점점 요거 세 개는, 야, 왜 뭐 돼지 콧구멍을 그렸냐, 이러시면 안 되고, 이 세 개는 그러므로라는 뜻이야. 그죠? 알죠? 혹시나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요렇게 점점점 하면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동그라미까지 필요 없고, 동그라미까지 필요 없고, 만약에 점점점 하면 그러므로, 위에 막 적고, 땡땡땡 하면 그러므로 결론은 이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반대로 요거, 요렇게 역삼각형으로 되면 뭐예요? 이거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막 있고 그 결론을 내고 왜 이런 결론이 났냐 하면 요렇게, 좀 이상하네. 요렇게.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점을 세게 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원가는 어떻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3월 15일 매출분과 3월 29일 매출분 이 두 개에 대한 거는 원래 매출 원가야. 원래 매출에 따른 비용 그게 바로 매출 원가죠. 사라진 재고자산 판매가 돼서 사라진 판매가 돼서 사라진 재고자산에 대한 원가, 비용, 매출 원가죠. 그게 원래 의미의 매출 원가야. 얼마야? 67만 4,720원. 여기 나오죠. 왼쪽에 이거. 왼쪽에 이거. 이거. 오른쪽에 이거는 뭐예요? 감모 손실인데 비용이야. 회사가 기분이 나빠. 근데 매출 원가로 보겠다라고 가정을 지금 했잖아. 5,795원은.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두 개를 더해야 우리가 이 문제에서 보기로 한 매출 원가가 되겠지. 얼마예요? 68만 515원. 이렇게 됩니다. 4대 1에서 동그라미 1번 하나 풀었어요. 자, 힘내서 좀 더 가봅시다. 물 좀 마시고요. 좀 힘이 없네요. 자, 조금 기운을 차려서 해볼게요. 자, 자, 여러분, 2번은 뭐예요? 똑같이 매출 원가를 구하는 문제인데, 뭐다? 이동평균법. 자, 여러분, 이동평균법이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정리할게요. 자, 빈 페이지 하나 써볼까?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아이고, 빨간색 말고, 잠깐만요. 자, Q. Q를 정하는 방법은 뭐라고 있었어요? 계속 기록법. 글씨 너무 못 쓰죠? 자, 그리고 실지재고 뭐 조사법. 그냥 뭐 이렇게 약자로 쓸게요. 이 두 개, 그래서 곱하기 또 어떤 전제가 있죠? 어떤 가정이 있죠? 가격은 뭐다?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파이포, 선입선출법,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그리고 2번이 평균법. 이렇게 있었잖아. 그죠?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총 4가지의 경우의 수를 자유자재로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평균법 있잖아요. 평균법. 평균법. 이 평균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평균법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평균법인데 계속 기록법이면서 평균법인 경우는 여러분 우린 이거를 이동 평균법이라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용어는 알아야 돼. 용어를 모르면 애초에 문제를 분석 자체가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죠? 이동 평균법으로 뭘 구해라. 뭐? 뭘 이동시킨다는 거지?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이런 거 있으면 문제를 못 풀어. 이동평균법이라고 주어지면,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면서 평균법을 적용하는 이 두 개를 믹스한 경우를 지금 교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실지재고조사법, 파란색이에요, 지금. 실지재고조사법이면서 평균법인 경우는 뭐다? 이 경우는, 이거는 총평균법이라고 해요. 용어를. 그죠? 여러분, 지금 말했던 거 있죠? 앞에 회차, 다른 회차의 기출들을 보면 평균법 하면서 계속기록법 해봐라. 평균법이면서 실제재고조사법 해봐라. 이렇게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을 둘 다 물어보는 회차도 있잖아. 그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계속기록법을 픽스로 잡고 가격에 대한 전제를 파이포냐, 평균법이냐. 그러니까 계속기록법을 수량으로 고정해 둔 다음에 수량 방법으로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을 선입선출법이냐 평균법이냐 이 두 개를 지금 우리가 물어보고 있죠. 근데 앞에 회차들 잘 봐봐요 한번. 어때 거기는? 평균법.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걸 평균법으로 고정한 다음에 수량에 대한 거를 계속기록법을 적용해라. 이거랑 엮어. 그리고 물음 2번. 평균법이면서 밑에 실지재고조사법을 엮어. 이렇게 해봐라. 나오죠. 방금 위에 말한 건 뭐예요? 평균법이면서 계속기록법이면 이동평균법. 평균법이면서 실질재고조사법을 하면 총평균법을 해보라. 기출 찾아봐 있잖아. 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물어보든 알아야 된다고. 만약에 그냥 문제가 쭉 있고 야 이동평균법을 해봐 라고 하면 교수님 평균법이면서 원가 흐름의 가정은 평균법, 수량 가정은 계속기록법. 수량은 가정이 아니에요. 수량은 가정이 아니고 그냥 수량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해보라는 거군요. 이렇게 라는 걸 딱 던지면 턱 하고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이. 총평균법으로 계산해봐라 라고 하면 교수님 평균법이면서 실지재고조사법을 섞은 이 두 개를 섞은 경우를 지금 물어보시는 거군요 라는 걸 여러분들이 딱 캐치를 해야 돼. 알겠죠? 용어는 중요합니다. 자,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하고 갈게요. 이동평균법인 경우는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풀이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맞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바로 열렸죠. 오랜만에 했으니까. 자, 이동평균법은 여러분 이동평균법은 이래요. 일단 여러분 평균법이면서 어떤 경우라고 했어? 계속기록법이잖아. 그죠? 계속기록법은 뭐라 그랬죠? 매출 원가를 계속해서 기록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매출 원가를 기록하려면 팔릴 때마다 평균 단가를 알아야겠지. 지금 쫓아오고 계신가요? 잘 들어보세요. 평균법이면서 계속기록법을 적용한다는 거는 매출이 일어났을 때, 팔렸을 때 매출 원가를 기록해야 되는데 그때 평균법을 적용하려면 단가에다가 가격에다가 평균법을 적용하려면 그 특정 매출 시점에 해당되는 평균 단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 특정 시점의 이동 평균 단가야. 이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무빙한다는 뜻이에요. 평균 단가가 움직인다고. 왜? 매입이 계속 일어나니까 평균 단가도 계속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야. 그런 의미라고. 평균 단가가 계속 바뀐다 이 말이에요. 평균 단가가 이제 집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이동한다는 게 아니고 단가가 계속 다른 금액의 매입이 일어난다면은 매출이 일어나는 시점이 여러 군데가 있다라고 하면 그 특정 시점마다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그 시점마다 평균 단가가 다르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점마다 평균이 바뀌겠지? 평균 단가가 바뀌겠지? 그러니까 그게 바뀐다는 의미로 무빙한다 이 뜻이에요. 바뀐다고. 그래서 이동평균 단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동평균 단가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때. 계산량이 제일 많아 지금. 이게 이동평균법이 매출이 여러 번 일어난다면 그 시점마다 평균 단가를 계속 새로 계산해 줘야 돼. 그러니까 계산기를 제일 많이 두드려야 되는 방법이야. 알겠지? 뭐라고? 이동평균법은 계산기를 가장 많이 두드려야 되는 방법이다. 라는 거야. 여러분 어떤 식으로 기억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수험생이잖아. 그러니까 이동평균 단가를 기억할 때 이동평균 단가는 그때 박준범이가 계산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다 그랬어. 이것만 기억나도 돼. 이게 바로 풀이의 실마리가 된다고 공부를 할 때, 풀이할 때. 왜 실마리가 돼? 왜? 생각해봐. 이동평균법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 근데 이동평균법이 계산이 제일 많대. 계산기를 제일 많이 두드렸어야 된다고 들었어. 저한테요. 들었어.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할 수 있겠지. 왜 계산할 게 제일 많았지? 맞아.
매출이 일어날 때마다 평균 단가를 계속 새로 바꿔서 계산해 줘야 되니까 계산량이 많았겠지. 이런 식으로 거꾸로 찾아갈 수도 있어요, 개념을. 그죠? 어떤 식으로든 기억만 하면 돼. 알았죠? 우린 지금 회계학 논문을 쓰는 게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기억만 하면 돼요. 팁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반면에 총평균법은 어때요? 총평균법. 총평균법은 여러분 뭐야? 평균법이면서 실지재고조사법하고 엮여있지. 실지재고조사법은 매출 원가를 언제 한 번만 딱 정하면 돼요. 언제 정해? 기말 시점에. 결산할 때 딱 한 번만 잡으면 되지. 기말 재고자산 금액도 그때 딱 한 번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총평균법은 무슨 소리냐면 평균 단가를 딱 한 번만 계산하면 돼. 그 1년 동안 있었던 뭐 1년이든 한 달이든 그 결산 시점이 되는 그 일정 기간 동안 전부 있었던 기초재고부터 모든 매입을 다 더해. 그래가지고 총 수량으로 나눠. 총 평균 단가를 딱 한 번만 계산하면 돼. 그렇게 계산량이 어때요? 엄청 적겠지. 매출이 100번 일어났다고 해도 총평균법은 총평균 단가 딱 한 번만 계산하면 돼. 알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제스처 크게 하면서 하는 이유가 있다고. 이래야 머릿속에 기억이 잘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은 선입선출법보다 기본적으로 어려워.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실수하기 쉬워.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자, 이동평균법은 평균이 평균 단가가 계속 이동해. 계속 바뀐다고. 그래서 계속 계산해줘야 돼. 새로 계산해줘야 돼. 바뀌는 금액을. 자, 그에 반해서 총평균법은 1년치 특정 기간의 마지막 결산하는 그 시점에 딱 한 번만 평균 단가를 계산해주면 돼. 총평균 단가라고 해서 한 번만 계산해주면 된다고. 됐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힘을 다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산이 아니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사례 1번으로 100분째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동평균법에 대한 거 요거 풀어볼게요. 68만 1,550원을 뽑아냅니다. 지금부터. 자, 우리의 풀이 보세요. 계속기록법이면서 평균법. 방금 말했죠? 아까 위에서 뭐라고? 다시 한번 봅시다. 계속기록법. 위에서는 빨간색이지. 지금 빨간 거를 여기서는 빨간 거. 계속기록법이면서 평균법이니까 이동평균법. 맞지? 맞지? 자, 여기서는 파란색으로 좀 빨간색으로 할게요. 계속기록법이면서 평균법이니까 뭐라고? 이게 바로 이동평균법. 평균 단가를 계속 바꿔줘야 돼. 바꿔서 계산해줘야 돼. 매출이 일어날 때마다 새로 계산해줘야 돼. 매출이 일어날 때마다 평균 단가를 새로 계산해줘야 됩니다. 이동평균 단가를 계속 계산해줘야 돼. 여러분, 이동평균 단가는 여러분 꼭 직접 해보세요. 이동평균 단가의 계산. 3월 3일 시점에 이동평균 단가. 3월 3일 시점 여러분 매입했잖아. 3월 1일 1000개 있었지. 3월 1일 1000개 있었고 3월 3일에 1000개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3월 1일에 1000원짜리가 300개 있었고 3월 3일에 1000원 주고 150원 150개를 또 사왔어. 이거에 대한 평균 단가를 계산해 볼게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어때? 딱 봐도 그냥 평균 단가 1000원이겠지. 왜? 같은 금액으로 사왔잖아. 하지만 한번 똑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계산해 볼게요. 봐. 여러분 지금 여기 적는 건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적었어요. 자, 기초에 있던 거 300개. 기초분이에요, 지금 이거. 300개. 이 300개는 위에 분모에다가 1000원에 300개죠. 그리고 오른쪽에 구별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따로 옆으로 멀리 떨어뜨린 거예요. 3월 3일에 150개 사왔지? 얼마에 사왔어? 1000원에 사왔지, 150개. 그죠? 분모에다가 밑에다가는 수량, 분자에다가는 수량 곱하기 단가. 그걸 전부 다 합해야겠지. 그 시점으로. 자, 그럼 얼마예요? 1000원. 뭐 이거는 당연하잖아. 같은 단가를 사왔는데 뭐 평균 원리도 똑같겠지. 하지만 계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계산할 때 헷갈리기 쉬운 거. 이동평균 단가에 대해서 여러분 실수하기 쉽다고 했죠. 자, 이 3월 25일 거 구할 때 여러분 실수 많이 하게 돼요. 자, 왜냐하면 보세요. 3월 3일 이동평균 단가는 1000원이었죠. 자, 그 상황에서 어때? 3월 15일에 매출이 한번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개예요? 90개가 남아있지. 요거 확인되잖아. 그죠? 3월 15일 시점에 남아있는 게 90개였어. 자, 여러분, 이 90개의 평균 단가 얼마예요? 대답해 보세요. 90개 평균 단가 얼마예요? 1000원이죠. 당연히. 이동평균 단가를 쓰는 거야, 지금. 우리가 방금 계산했던 이동평균 단가를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월 25일 매입이 있었지. 3월 25일 매입, 3월 25일 매입. 아, 죄송합니다. 3월 25일 매입 전에 두 개가 있지. 3월 22일 매입, 3월 25일 매입이 있었지. 그러고 나서 3월 29일에 팔렸잖아. 290개가. 그지? 290개 팔렸잖아요. 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이 290개에 대한 이동평균 단가를 찾아야 돼. 그래야지? 그렇죠? 이 290개에 대한 각 한 개당 이동평균 단가를 찾아야 곱하기 290을 해서 매출 원가를 잡겠지. 그죠? 지금 그거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 그러니까 3월 25일 시점에 이동평균 단가를 찾을게요. 지금 여기 90개. 이거는 뭐야? 남아있는 거. 여기서 실수 많이 해요. 이거를 90개가 1,000원이라는 거 잊으면 안 돼. 3월 15일에 있었던, 자꾸 헷갈리는데, 3월 15일에 있었던 360개를 팔리고 나서 남아있는 90개. 그거에 지금 90개만 잡아줘야 돼. 90개. 90개를 이동평균 단가 1,000원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분모 분자는 여러분 보실 수 알고 있죠? 길게 안 할게요. 요거는 뭐 중길 수준이니까. 분자 어때요? 요거 120개는 3월 22일 매입이지. 3월 22일 매입. 얼마요? 1,100원에 사왔지. 120개는 1,100원에 사왔어.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이 100개는 언제 매입이야? 3월 25일 매입이지. 3월 25일 매입. 1,159원에 사왔죠. 분자 분모 계산은 여러분 꼭 직접 해보셔야 돼요. 직접 해봐야 돼. 이거 계산하는 거는 지금 제가 다음 녹화할 때 계산기 가져와가지고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n 플러스 n-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쓰는 거 메모리 리콜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계산했어. 그럼 1,090원. 이 두 개 찾았지. 이제 다 푼 거야 이거. 이동평균법, 즉 계속기록법과 평균법을 믹스했을 때, 즉 똑같죠. 이동평균법을 말하는 거잖아. 이동평균법일 때 핵심은 이 각 매출, 3월 15일 매출, 3월 29일 매출에 적용할 이동평균 단가를 찾는 게 핵심이야. 문제풀이의 핵심이라고. 그걸 찾았으면 다 푼 거나 마찬가지예요. 1,000원, 1,090원 찾았지? 지금부터는 똑같아. 봐, 3월 15일에 매출했지? 2,000원, 360개를 2,000원 받고 팔았잖아. 아까 했잖아. 현금 72만 원 기분 좋아. 오른쪽에 매출 72만 원 기분 좋아. 그에 따른 매출 원가 잡자 밑에 했죠. 똑같아. 들어가는 숫자만 좀 다를 뿐이야. 매출 원가 왼쪽에 적고 오른쪽에 대변에 재고자산 사라지는 거 정도 똑같아요. 숫자만 찾는 거야. 자, 뭐라고요? 자, 3월 15일 매출분 360개지. 360개. 이 360개 제가 화면 보세요. 360개. 이동평균 단가 얼마야? 지금 이걸 갖다 적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3월 15 이동평균 단가 1,000원 구했지. 이거를 여기에 적는 거라고. 매출 원가에. 당연하겠죠? 3월 15일에 이걸 적습니다. 침 튄 줄 알았는데 침 아니구나. 죄송. 안녕. 자, 안녕하세요. 자, 잘 들리죠? 자, 그리고 3월 29일 매출 290개가 있어요. 이거는 뭐다? 이 1,090원을 갖다 쓰는 거야. 여기 이렇게. 1,090원. 290개. 290개 곱하기 1,090원. 다 됐어. 이제 다 됐어. 끝. 조금만 기다려요. 끝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를 한 번에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1시간 50분 돼 가는데 이걸 한 번에 듣고 있으신 분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중간에 멈추고 뭐 다른 거 뭐 유튜브 뭐 먹방 하나 보고 왔던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멈춰가지고 계속 멈춰 있게 하지 마시고 얼른 들어주세요. 자, 계속 합니다. 끝나갑니다. 첫 시간 끝나가요. 자, 이렇게 구했죠? 지금 이거 뭐야? 매출에 따른 위에하고 틀이 똑같잖아, 지금 위에. 그죠? 여기가 똑같잖아. 원래 매출 원가를 잡은 거야. 지금 여기랑 똑같죠? 여기랑. 그죠? 여기랑 똑같습니다. 여기랑 똑같죠? 똑같다는 게 숫자가 똑같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원래 매출에 따른 원래 의미의 재고자산 사라지는 거에 대한 매출 원가 비용 처리를 한 거예요. 이게 67만 6,100원. 67만 6,100원. 그죠? 67만 6,100원. 이게 원래 매출원가고 아까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뭐 놓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뭐? 그렇죠. 감모 손실 5개에 대한 금액을 찾아서 그것까지 매출원가로 더해줘야지. 이 문제의 경우는. 그죠? 전제가 그러니까. 감모 손실을 매출원가로 보기로 했으니까. 자, 중요한 건 뭐다? 일단 5개는 찾았잖아. 우리 아까. 5개는 찾았어요. 그럼 이 뭐야? 뭘 또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 뭐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했던 이동평균 단가겠죠. 맞아 아니야?
그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3월 29일 매출이 있었고 그 매출에 따라서 한 개당 그 매출에 따른 매출 원가를 잡을 때 1,090원. 이게 최종적인 매출 원가, 이동 평균 단가였죠? 자, 보세요. 그 후에 혹시 추가적인 매입이 있었나요? 없었지. 그러니까 지금 이 1,090원이 기말 시점에서 봤을 때 가장 최근 시점의 이동 평균 단가겠지. 이걸 구하면 되는 거야. 기말 재고 자산에도 1,090원이 적용된다는 거지. 그죠? 이해되죠? 감모 손실은 1,090원, 감모 손실 5개도 한 개당 1,090원을 잡아주면 돼요. 가장 최근, 기말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이동평균 단가겠지. 5,450원인 거야. 똑같습니다. 매출 원가는 67만 6,100원은 뭐예요? 이 위에 봤듯이 원래 의미의 매출 원가예요. 그리고 5,450원은 뭐예요? 감모 손실인데 이 문제에서는 감모 손실 전체를 매출 원가로 보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더해주는 거야. 어떻게 돼요? 68만 1,550원. 오케이. 여기까지. 자, 자,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그 밑에 본체를,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본체를 혹시 카메라 찍고 있었으면 깜짝 놀라는 표정이 나왔을 텐데, 이 다리 밑에 본체가 있는데, 본체를 뭐가 툭 쳤어. 야, 끝장날 뻔했습니다. 자, 2시간 강의한 게 날아갈 뻔했어요. 다행히 모니터만 살짝 꺼졌던 것 같아. 접속 문제로. 모니터 접촉만 살짝 안 됐던 것 같아. 지금 이게 계속 녹화되고 있다는 표시가 뜨기 때문에, 진짜 소리 지를 뻔했어요. 자, 다행히. 자, 조금만 더 물 마시고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그 중간중간에 그 다른 소리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딱히 뭐 그냥 쓸데없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뭐 여러분들 수업에 도움될 만한 그 회계실무나 조사용 공부하는데 도움될 만한 소리를 그래도 했어요. 뭐 너무 배속 올려서 듣지 마라. 가능하면 1배속으로 들어주시고 꼭 손으로 한번 풀어보시라. 그리고 너무 구석진 주제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유형, 재고, 유형, 사채, 금융자산, 자본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되게 많은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다른 주제까지 모두 섭렵하기 위해서 너무 막 하다 보면 오히려 기본을 놓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본 주제 충실하시라. 뭐 기타 등등 뭐 다양한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 회차 지금 문제 1, 사례 1 이렇게 해서 이제 업로드를 먼저 할게요.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이번에 원고까지 다 할 거예요. 다 풀이해서 이제 여기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이따가 문제 1, 사례 2번에서 뵙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